안녕하세요. 우선 선두교회에 초대를 받아서 너무 영광이고 또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평생의 소원이 있어요. 제가 우아하고 내성적인 그런 현숙한 여인으로 이렇게 이미지가 그렇게 보여지기를 바라는데요. 제가 하는 일이나 보여지는 게 전혀 우아하고 아름답고 이런 쪽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두 분께서 오셔서 홍보 영상을 좀 찍자, 하브루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달라 그랬는데 아침에 예배 드리시고 나서 제 영상을 보시고 모두 다 깜짝 놀라셨죠. 그래서 효과를 보려고 영상을 그렇게 찍었는데 이 효과가 악효과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빽빽하게 막 위아래로 차야 되는데 그 영상 때문에 정상이 오는 거 맞아? 이렇게 보여졌을까 봐. 여러분 맞나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우리가 대면이 안 되는 이런 언택트 시대에 유리한 점이 있어요. 강점이요. 마스크를 쓰고 계시기 때문에요. 어떤 이야기를 해도 누가 얘기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가리고 다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막말도 막 하시고요. 눈만 저랑 안 마주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해서 좋고요. 요즘 이제 영상으로 만나는 일들이 저도 이제 강사 일을 하면서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강사로서 좋은 건요, 상체만 예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하체는 파자마 입고 앉아 있는 강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소모임 할 때 영상으로 하시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오늘 뭐 입으셨나요? 이렇게 한 번씩 여쭤보세요. 아랫도리도 입고 나오셨는지 보는 거죠. 그래서 요즘 뭐 마스크로 가리고 있으니까 좋은 점, 또 저도 이제 집에서 이렇게 언택트니까 앉아서 줌으로 영상으로 교육하는 장점이 또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와중에도 이렇게 장점만 헤아리는 거 이거 괜찮은 습관 되지 않을까요? 네. 자, 하브루타라는 영상 보내드렸어요.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 자리에 어떻게 오셨을까요? 일단 장로님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목사님께서 출석 체크를 할 거니까 오신 거죠.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목사님 목소리 됐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처럼 날라리 집사가 교회에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영적으로 충만하신 분들, 새신자나 일반 성도하고 적응을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마세요. 제가 왜 이 지경이냐면요,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하려고 제가 그 사명 때문에 날라린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오늘 선두교회에서도요. 이 본교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실 수 없는 이야기들, 마음에 꾹꾹 담는 이야기들 저는 다 합니다. 하고 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안 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편하게 막 얘기해드리고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목사님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 또 목사님이 성도님들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 저는 그냥 막 할랍니다. 그리고 이제 안 오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오늘 장로님께서요 저에게 얼마나 자유함을 주셨는지 아세요? 이렇게 편지를 이제 끝나면은 써주시거든요. 근데 그 편지를 미리 주시더라고요. 그러니 저는 더 자유합니다. 받을 거 다 받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제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가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진행되는 이렇게 우리 가정이 달라졌어요. 우리 가정에 아이가 달라졌어요 하더니 아빠가 달라졌어요가 한참 유행을 하다가 이제는 우리 가정이 달라졌어요. 이 가정이 달라졌어요를 진행하면서 위에서부터 박현숙 간사님, 설동주 목사님 오셨는데 안 봤지만 저분들은 굉장히 이렇게 거룩하게 진행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저하고 하는 시간은요, 저는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가 이렇게 현숙한 집사가 못 되고 제가 날라리 집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오늘은 재미있게 전달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은요, 재미있는 교육이 좋아서요, 대학원이나 교수님들 강의에도요, 박사님 오세요, 교수님 오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요. 누가 가장 쉽고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어? 가장 쉽고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아교육과 아동교육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제가 저보다 훨씬 더 잘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가 갈 수 있는 자리가 더욱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요, 어떤 것을 전하든 자녀에게든 아니면 우리끼리의 소통이든 아니면 중요한 무엇인가를 전해주기 위해서는 많은 요소, 은혜도 있어야 되고 감동도 있어야 되지만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게 우리에게 가장 통용될 수 있는, 그리고 가장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브루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PT가 준비가 됐을까요? 네, 오늘 하브루타야 부탁해, 우리 가정의 소통을 부탁해 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선두교회는요, 어마어마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동안 받았던 상장을 다 써가지고 나와야지 제 얘기를 잘 들어주실 거래요. 그래서 원래 상장이 한 3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다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한 장으로 요약을 해왔고요. 제가 받은 상장은 조금 더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는요, 신빙성이 있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때, 좀 친숙해질 마음이 좀 드세요? 네, 계속 제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쪽에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런데 선두교회에 있는 성도님들과 제가 만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귀하게 만나기도 어려운 이 시간에 우리 선도교회 선도님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하시고 싶은 일이 무엇이세요?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그 일이 오늘 이 시간에 많은 것들을 뒤로 하고 모인 이분들, 여기 계신 성도님들과 저의 사이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지금부터 하브루타의 세계로 들어가 보실게요. 자, 하브루타 이야기 들으셨을 때요, 나는 하브루타를 경험한 적이 있었다. 목사님께서 낯선 곳에서 온 성도하고는 말을 섞지 말라고 하셨죠? 아닌가요? 자, 그러면 하브루타에 대한 어떤 만남도 없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도 될까요? 감사해요. 이렇게 처음 만난 사람한테 대답을 해주시다니. 네, 좋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제가 안전해졌습니다. 아무 얘기나 막 하고 가도 돼요. 다 모르는데. 네, 좋습니다. 이런 안전한 상태 너무너무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오늘 하브루타는 이런 맛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하브루타는 이렇게 시작됐어요. 그런데 내가 하브루타에서 들은 것은 없지만요, 하브루타가요, 유대인들에게서 시작이 됐대요. 그런데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유대인의 DNA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 한국에는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한국형 하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8년에서 9년간 한국형 하우만을 실천하고 연구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모아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가족과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이것을 성경을 전수하는 방법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오늘 제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싶어서 3단계로 구성을 해왔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한번 쭉 보실까요? 옆에 누가 앉으셨는지. 자, 하브루타는요, 짝꿍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까이 가진 않지만 내 옆에 누가 짝꿍이 될지는 한번 보십니다. 짝꿍 한번 보실게요. 자, 손으로 표시합니다. 우리 둘이 짝꿍이요 하고 주먹으로 쿵. 예, 주먹으로 쿵. 가까이서 여러분, 근데 저 지금 짝꿍이 좀 멀어, 이러면 반드시 짝꿍이 있어야 돼요. 하브루타는 반드시 짝꿍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와서 하시는 이유도 내 짝꿍. 여기서의 짝꿍은요, 많은 짝꿍이 있잖아요. 우리가 밤에 같이 지내는 짝꿍도 있고, 대화의 짝꿍도 있고, 누구 이렇게 누구한테 화가 났을 때 그거를 털어놓는 짝꿍도 있고, 그죠? 위아래의 짝꿍도 있고 한데 모든 짝꿍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브루타를 나와 함께 연습할 수 있는 짝꿍이 필요합니다. 2층에는 특별히 아름다우신 분들만 구별되어 앉으신 것 같아요. 빛납니다, 위에는. 예. 남자분은 안 계시고 여자분들만 지금 모여 계시는 거 보니까 저 위는 선별된 분들이신 것 같아요. 예. 저희 교회도 그렇게 권사님들은 위로 가서 앉아 계시더라고요. 예. 권사님들도 옆에 짝꿍이 없으시면 짝꿍을 누구랑 나랑 짝꿍하자 이렇게 눈으로 신호주세요. 눈으로 신호주시고요. 지금서부터 짝꿍과 함께 제가 가르치는 것이 맞다 그러면 주먹으로 예, 짝꿍과 내가 의견이 틀렸다 그러면 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짝꿍과 맞으면 어떻게 해요? 예.
이렇게 원래는 손뼉으로 이렇게 치는 건데 지금 저희가 손뼉을 자주 하면 안 되니까 주먹으로만 예 하시고 아하 하시는 겁니다. 짝꿍과 내가 맞으면 예, 틀리면 아하, 아 너랑 나랑 이건 틀리구나 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준비되셨어요? 준비? 근데 제가 이거예요 이거예요 물어보면 하나를 대답해야 되는데 꼭 중간을 대답해 이런 거죠. 자, 커피를 마시러 갔다 아메리카노와 카페라떼 중에 뭐가 좋아요? 그러면 아 난 아이스크림 섞인 거 뭐 이러면 안 돼요. 제가 낸 거 중에 하나를 고르시라는 겁니다. 막 아니 난 반반 이런 거 안 된다고. 둘 중에 하나만 고르시라고. 네, 준비되셨습니까? 갑니다. 준비되셨으면 자, 나는 점심 먹으러 갔을 때 짜장과 짬뽕 중에 이게 좋더라. 하나 둘 셋. 맞으면 예, 틀리면 아하 그렇구나. 우리 권사님 밀가루 싫어 밥 줘 이러시면 안 돼요. 오늘은 고르셔야 돼. 속이 안 좋아도 고르시라고요. 자, 준비되셨어요? 자, 여름입니다. 물냉비냉 하나 둘 셋. 아, 좋습니다. 네, 딱딱 맞으시는 분들도 있고 하나도 안 맞는 분도 있습니다. 자, 오늘 맛있는 거 한번 먹어볼까요? 프라이드 양념 하나 둘 셋. 아, 다른 건 괜찮은데 이건 진짜 못 고르겠어. 반반. 그죠? 반반. 네. 반반이어도 골라봤어요. 옆 짝꿍하고 나하고 얼마나 다른지. 자, 나는 산과 바다 중에 여기가 좋더라. 산, 바다. 하나, 둘, 셋. 예, 짝꿍 잘못 앉았어요. 그럼 하나도 안 맞아. 그럼 바꿔버리세요. 자, 한 번 더 갑니다. 가족들과 여행 가려고 꽁돈 100만 원이 생겼습니다. 부산으로 간다, 제주로 간다. 하나, 둘, 셋. 오, 예. 네, 좋습니다. 계획해 보세요. 부산, 제주가 지금 수도권보다 안전하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들립니다. 자, 준비되셨어요? 자, 오늘 아침 대예배 때 나는 말씀으로 은혜 받았다, 찬양 중에 은혜 받았다. 하나, 둘, 셋. 예. 아, 센스쟁이들 오늘 담임 목사님 뒤에 계신 거 알고 와. 이러면 저는 질문 들어갑니다. 오늘 대예배 때 들으셨던 말씀의 주제가 무엇이었나요? 창세기. 야, 박수 보내주세요. 누구셨어요? 창세기 누구셨어요? 네, 좋습니다. 네, 자랑스러운 내 이름은 이영구 장로님, 집사님이세요. 이영구 집사님께 저자 친필 사인이 있는 하브루타 질문 놀이터를 선물하고 싶어요. 괜찮으세요? 그래요. 너의 행복은 나의 불행이야. 박수 안 칩니다. 너 때문에 책이 한 권 줄었잖아. 막 이런 거죠. 네, 좋습니다. 근데 가끔요, 제가 저자 사인이 들어있는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책 안 읽는데 커피 쿠폰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당황스러워. 근데 여러분 대단합니다. 근데요, 우리 지금 다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목사님들이 어디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에게 하브루타를 전수하신 부천대 유아교육과 전성수 박사님이시자 전성수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1000명이 모이는 교회 가가지고 이 하브루타 교육을 한 거예요. 오늘도 아마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2000명 정도는 오시지 않았을까. 감사해요. 목사님 뒤에 계시는 힘인가요, 이게? 네. 근데 거기서요, 담임 목사님 앞에 계시는 데서 오전 설교 제목이 평일이었으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나요?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1000명이 모이신 가운데서 대답하신 분들이 1000명 중에 10분 정도 됐던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일어서서 뒤 좀 보세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정말 충격을 받으셨다고 해요. 일주일이 기억이 안 간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반 이상이 주제뿐만 아니라 성구가 어디였는지도 기억을 하시잖아요. 저희는 시편이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행이지요. 눈 감고도 외우는 구절이라서 안 잊어버리고 이렇게 이번 일주일은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지켜 행하라 했는데 도대체 기억이 나야 지켜 행하지요. 나 지켜 행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근데 당최 기억이 나야지요. 며칠만 지나면 잊혀지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쉐마 교육을 가정 안에서 이루고 말씀을 지켜 행하고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잘 기억날까요? 그리고 이걸 잘 기억나게 우리 가족들과 어떻게 나눔을 할까요? 이런 구체적인 방법이 오늘 여러분과 제 안에서 함께 깨달아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짝꿍하고 예하고 아하 하는 동안이 여러분 짝꿍하고 딱딱 맞기도 했고요. 혹은 짝꿍하고 안 맞기도 했어요. 예 할 때 기분이 좋았어요? 아하 할 때 기분이 좋았어요?
예, 왜 이해할 때 기분이 좋으셨어요? 마스크 했다고 이렇게 또랑또랑 안 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못 알아들어요. 예, 영심이 딱딱 맞아 하는 것처럼 뭔가 통하는 느낌이 우리 안에 든 거죠. 통하는 느낌이. 그런데 여러분, 버지니아 사티아는요, 우리에게 그런 말을 했대요. 우리는 같음으로 가까워지고 다름으로 성장시킨다고요. 우리는 같아서 친해지고 달라서 서로를 성장시킨대요. 네, 여러분, 그러니 감사하셔야 돼요. 2020년 상반기도요, 그 집사님 때문에 내가 성장한 거예요. 나랑 너무 다른 그 인간. 나랑 너무 다른 그분 때문에 우리가 성장한 거예요. 자, 나와 같아서 짝짝 맞았던 분들도 있지만 나와 다른 그분 때문에 생각의 차이, 그다음 또 다른 아이디어, 그분이 나를 성장시켰다라는 겁니다. 뒤에 계시는 권사님 한 10분이 고개를 막 이렇게 합니다. 네, 나랑 너무 다른 그 권사님 때문에 힘드신 거죠. 그래서 그분이 나를 성장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브르타를 다른 교육보다도 더 매력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열심히 전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브르타를 한다라는 건요, 서로 같음으로 친해지고요, 그리고 다른 것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삶과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성장이 있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하브르타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와서 지금 10번도 넘게 했어요. 그런데 그 하브르타를요, 보편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브르타란 짝을 지어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문화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기억이 하나도 안 남아요. 그래서 5가지 손가락을 딱 활용을 합니다. 하브르타란, 따라라고 안 했는데 이렇게 따라하는 건 왜일까요? 전국이 공통이야. 하브르타란 짝을 지어 질문, 대화, 토론, 논쟁하는 문화다. 네, 다시 한번. 하브르타란, 시작. 네, 여러분 잘하셨어요. 자, 하브르타라는 뜻은요, 아람어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하베르라는 뜻으로, 하베르는 친구, 프렌드십, 이렇게 해석이 되어진다고 해요. 하브르타 자체가 짝과 무엇을 하는 행위. 그래서 한국의 하브르타를 처음으로 유대인의 방법이 한국에도 적용이 됐으면 좋겠어 라고 시작하면서 한국에 퍼뜨리기 시작한 전성수 박사님께서는 하브르타에 대한 그들이 하고 있는 특별한 교육법, 그들이 하고 있는 특별한 문화 속의 비밀, 그것을 하브르타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것을 우리 안에 해석해서 전할 때 짝을 지어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모든 행위를 하브르타 한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유아 교육 기관이나 또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분들요, 또 요즘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아이들을 케어해 주시는 그런 집들이 많아서요, 그런 분들이 유아나 어린아이들과 함께 할 때는 토론 논쟁까지 가기는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유아의 발달적 특징, 어린아이들의 발달적 특징을 살려서 저와 유아를 연구하시는, 하브르타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짝을 지어 질문하고 대화하는 모든 행위를 유아와 어린아이들에게는 하브르타 한다라고 정의를 하자. 왜냐하면 그 단계가 잘 진행이 되어야 나중에 가서는 토론과 논쟁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 처음 시작하세요? 아니면 아이가 어리세요? 그럴 경우에는 짝을 지어 질문하고 대화하는 것만 훈련을 시켜도 이 훈련이 무르익어서 나중엔 토론과 논쟁의 큰 열매를 맺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의 예로 벌교고등학교라고 기독교 대안학교가 순천 어디쯤에 있대요. 벌교라는 곳이. 그래서 신문에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거기는 고등학교입니다. 그런데 서울로 진입해서 대학을 가는 인구가, 아이들이 너무 없어서 그렇게 인기 있는 학교가 아니었다고 해요. 그런데 2019년도에 37명의 아이들을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보내면서 이 벌교 고등학교에 갑자기 이렇게 서울 진입이 많아진 이유가 뭐냐, 이걸 파헤치기 시작했죠. 그때 벌교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3년 동안 꾸준히 고3 아이들, 고등학생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브르타로 교육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와, 그러면 학교 교육에서도 앞서갈 수 있는 이 하브르타 교육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터가요, 잘 안 넘어가서요, 혹시 위에서 지금 조정을 해주시고 계신가요? 제가 넘기나요? 안 하고 계세요? 제가 여러 번 넘기고 있네요. 자, 좋습니다. 여러분, 하브르타의 기본은요, 이렇습니다.
하브루타 시소놀이에요. 하브루타 시소놀이.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짝에게 질문합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짝을 향해서 손바닥을 쭉 내미셔야 돼요. 늦으신 분은 위에, 빠르신 분은 밑에 합니다. 준비되셨어요? 대지는 않고요. 모형만 하는 거예요. 손이 맞닿지 않도록. 가족끼리는 상관없습니다. 자, 짝에게 질문합니다. 하나 둘 셋. 빨라요. 상품도 안 걸렸는데 이렇게 빨라요. 자, 늦으신 분들 양심껏 위로. 좋습니다. 네. 너무 감사해요. 맨 앞에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은 집사님, 장로님. 네, 좋습니다. 위로 이렇게 보여주세요. 두 분 하신 거를. 네, 이렇게 보여줘야 합니다. 밑에 하나 위에. 밑에 이렇게 받쳤어요. 늦게 하신 분들은 위에 합니다. 자, 손이 밑에 있는 분이 짝에게 질문합니다. 친구야. 오늘은 형님 이런 거 없어요. 장로님 이런 거 없습니다. 아까 하베르는 뭐라고 했어요? 친구, 짝. 나에게 성장을 이뤄줄.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런 거 없습니다. 친구야, 오늘 너의 기분은 무슨 색이야? 자, 위에 있는 사람 나는, 나의 기분은, 자, 무슨 색인지 이야기하세요. 색깔만 딱 이야기합니다. 시작. 네, 색깔로 이야기하세요. 네, 좋습니다. 밑에 있는 사람 왜 노란색이야? 자, 위에 있는 사람 왜냐하면, 네, 그 색깔인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시작. 자, 밑에 있는 사람 그렇구나. 자, 손 바꿉니다. 자, 손 바꿔서 물어봅니다. 친구야, 너는 오늘 기분이 무슨 색이야? 시작. 자, 나는 무슨 색이야? 자, 들으셨으면 왜 그 색깔인지 색깔을 똑같이 따라서 왜 노란색이야? 자, 위에 있는 분 왜냐하면 뭐뭐 하기 때문이야. 뭐뭐라고 느꼈거든. 자, 들으신 분 그렇구나. 자, 손뼉이 닿는다 생각하고 하하하하. 네. 자, 이게 뭐라고 짝지어서 하니까 그렇게 웃으시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오늘 너 기분이 무슨 색이야? 노란색이야. 왜? 생각보다 되게 골 때리는 강사가 왔어. 노래. 그렇구나. 이게 뭐라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생활하는 곳곳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요, 짝지어서 얘기하려면 지금과 똑같은 증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똑같은 증세 뭐냐면요, 별거 아닌데도 웃어요. 근데 웃은 이유가 있죠. 집에서는 짝지어서 얘기한다고 웃지만은 않잖아요. 집에서는 짝지어 얘기만 하면 언성이 올라가. 그죠? 이상해. 친구는 오래될수록 그렇다는데 이상해. 집에서 오래된 친구는 자꾸 얘기하면 그 친구랑은 얘기하다가 언성이 올라가. 근데 여러분, 이 안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주거니 받거니 경청했다라는 거예요. 친구의 이야기를 내가 존중하면서 들어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야기하고 질문에 대해서 답을 기다렸다가 답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그렇구나 공감해주고 이 원칙이 들어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둘이서 얘기하면요, 어디서 이야기하든 이렇게 웃습니다. 제가 교육하는 현장에는요, 유아서부터 100세에 이르기까지 노인들이 들어오는데요, 제가 들어가는 어떤 교육에서도요, 웃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짝지어주면 웃어요. 그리고 강사 보세요. 그럼 지금 표정처럼 그래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만 보면 표정이 그래. 그리고 짝꿍 쳐다봅니다. 그럼 막 웃어요. 그러니 제가 앞으로 무엇을 전달하든지 간에 내가 전달하는 건 짧아야 되겠다. 그리고 짝꿍과 이야기 나누라고 해야 되겠다. 요즘은 정보나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없지요. 그것을 어떻게 나에게 적용할 건지에 대한 답을 찾는 사람들이죠. 그렇다 보니 여러분, 짝꿍과 이야기하고 내가 알고 있는 걸 나누고 할 때 가장 기분 좋아하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배움들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겁니다. 제가 요즘 그 숙명여대에 그 MBA 과정에 이제 초대가 돼서 갔는데, 평생 유아교육과 아이들만 교육하고 부모 교육만 하던 제가 경영대학원에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 고민이 되게 많아서 오랜 기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더라고요. 제가 그날 PPT 화면을요 150장을 가지고 갔는데 그 중에서 교수님들이 한 장만 달래요. 그래서 어떤 거 드릴까요? 그랬더니 바로 하브루타 시소놀이를 달라는 거예요. 대학원의 교수님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바로 대화의 소통의 기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훈련을 하게, 저거 정말 간단한 거, 저거 유치원 아이들이 하는 건데요. 유치원이나 마나 저게 기본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집에 있는 그리고 내 가족 누구와 소통을 하든지 간에 이 모형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는요. 왜냐하면이라고 묻기 전에 나는 빨간색이야 라고만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질문을 누군가 나에게 질문을 하면요. 그 질문을 잘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물었는지. 난 오늘 빨간색이야. 왜냐하면 교회는 가야 되는데 약속은 돼 있는데 차는 안 빼주고 내 앞에 2대나 있는 거지. 그 차 빼느라 내가 진짜 확 열이 확 올라와서 얼굴이 빨개졌는데 교회 가야 되니까 내가 그 인간 어떻게 안 하고 참고 왔다? 아니라고요. 그냥 무슨 색이냐고만 물어봤다고요. 왜 빨간색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그게 궁금한 거야. 지금은 그냥 네 상태가 어떤지만 궁금한 거야. 근데 막 자기 얘기를 계속해요. 네. 궁금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질문의 핵심이 뭔지 파악 못하죠. 여러분 질문이 뭔지를 모르고 내 얘기만 계속 하다 보면 어떤 증세가 생기냐면요. 친구가 점점 없어져요. 내 얘기만 하다 보니까 연락이 잘 안 옵니다. 그래서 요즘 혹시 집사님, 권사님 친구들이 연락이 뜸하세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무 내 얘기만 하나? 너무 내 아이들 자랑만 하나?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기본적인 대화의 모형은 이렇게 시작을 한다. 그랬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가족들하고 얘기할 때 오늘 너의 생각은 어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오늘 창세기 말씀 들으면서 나는 갑자기 문득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창세기 등장인물 오늘 누구였어요? 아브라함 입장이라면 나도 그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과연 내가 조카에게 그 좋은 땅을 내놓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근데 생전 한 번도 안 물어보다가 아버지 왜 그러세요?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순간이 우리가 절망하는 시간이에요. 뭔가 좋은 교육을 받았어요. 내가 우리 가족에게 적용하고 싶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적용하는 순간 하던 대로 하세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우리 집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유치원에서 부모 교육을 갔다 와서 아이들에게 아이들을 공감해 주세요. 네가 화가 나서 그랬구나. 먹고 싶어서 그랬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6살 된 아들도 그런데 엄마 오늘도 교육 갔다 왔어요. 이런데요. 엄마 그거 3일만 할 거죠. 이러고 남편은 너 또 시작이냐. 너가 교육만 갔다 오면 우린 무섭다. 너는 안 하고 왜 우리한테 하라고 그러냐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브르타 사랑과 존중의 소통 방법 너무 좋아. 그런데 누군가에게 딱 진행을 했을 때 갑자기 왜 그러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극복하셔야 돼요. 갑자기 나는 그러기로 했다. 왜냐하면 하브르타가 원래 우리가 알던 패턴, 내가 교육받았던 그리고 내가 양육되었던 내가 나눴던 그런 방법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우리한테 온 것이다. 우리가 갑자기 깨닫게 된 것. 물론 유대인들은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해왔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어느 날 갑자기 들어왔다. 그래서 나도 갑자기 배웠는데 너무 좋아. 내가 좋아하는 너희들과 하고 싶어. 이렇게 한번 얘기하시고 넘어가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애궁공공 하시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힘을 내셔서 여러분 어떤 것든 처음 시도할 때는 모두 다 처음인 거예요. 자, 하브르타란 시작. 나는 믿기로 했어. 메모를 안 해놨는데 기억력이 좋으신 걸 거야. 절대 메모 보고 하신 거 아닐 거야. 네, 짝지어서 하는 거에 힘 재밌구나. 짝을 지어서 하다 보니까 내가 모르는 건 짝꿍이 이야기해 주는구나. 또 짝을 지어서 하니까 뭐가 좋냐면 나에게 집중하고 있어 상대방이. 그래서 나는 원래 말 많이 하고 누구랑 얘기하고 이러는 거 안 좋아하는데 내가 말을 안 하면 짝꿍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짝을 지어서 하면 한 사람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듣고 있는 것에 짝을 지어서 이야기를 하면 여기 모여져 있는 모든 분들 중에 한 분도 소외되는 분이 없다라는 거죠. 그게 짝을 지어서 하는 이유구나. 더 많은 것이 있는데 오늘 짚어볼 것들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질문의 힘에 대해서 봅니다. 질문. 짝을 지어 질문하고 왜 질문하는 걸까? 왜 질문하는 걸까? 하브르타 질문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 저자를 혹시 알고 계세요? 나름 유명하던데요. 감사합니다, 장로님. 장로님 혹시 책이 필요하시면 제가 장로님께 책을 한 권 드려도 될까요? 어머 이거 봐요.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집사님이 얘기하셨는데 장로님 근데 눈을 왜 나한테 맞추세요? 내 이름도 모르면서 장로님 진짜. 여러분
예, 앞에 있는 강사가 쓴 책이에요. 예, 가장 하브루타의 기본이 되는 책이지요. 그 책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괜찮으시면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랑과 존중이 없는 사랑은 사랑한다면 이 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좋습니다. 교회가 아닌 곳에서 얘기하면요 가끔 아멘 이럽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멘하는 글은 아니고요. 좋습니다. 예, 여러분 사랑과 존중은 반드시 병행되어야 될까요? 짝에게 질문합니다. 하나 둘 셋. 아니요 여러분 선생님이 그렇게 하라고 안 했잖아요. 짝에게 질문합니다 하면 손바닥을 내미시라고 했잖아요. 짝에게 질문합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밑에 있는 분이 묻습니다. 친구야, 너는 존중이 뭔 것 같아? 자, 위에 있는 분 내가 생각하는 존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시작. 아, 그렇구나. 들었으면 손 바꿔서 물어보세요. 들었으면 손 바꿔서 친구가 생각하는 존중은 무엇인가? 네, 좋습니다. 전체 박수 2번 시작. 네, 여러분 존중은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이래요. 우리가 뭔가를 몰라서 의미가 뭐지, 뜻이 뭐지, 사전적으로 통용되는 말이 뭐지, 이거 알고 싶을 때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그쵸, 내 인연 이렇게 하면 내 인연이 친절하게 알려주잖아. 딱 한 줄로 정의가 딱,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되는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요, 네이버에 정의 내려진 그 정의 말고 내가 생각하는 건 이런 거야 라고 네이버에 없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 창의적인 사람, 좀 더 다른 생각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전적 정의는 네이버가 다 알려주기 때문에 내 삶의 존중이란 건 이런 거라고 생각해.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모든 답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옛날이 아니라 지금 제가 학교를 다니면 진짜 성적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은 정답이 아닌 너의 생각을 써보라고, 너의 생각을 말하라고 하거든요. 전 정답이 없는 질문이 너무 좋더라고요. 내 생각을 막 말하면 되니까. 근데 묻는 것에 맞아야죠. 딴소리를 막 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 여러분 정답이 없는 게 좋더라고요. 우리에게도, 우리 가족에게도,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도 우리는 정답은 네이버에 다 나와요. 말씀 해석이 잘 안 돼요. 뭐가? 목사님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그거 들으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너의 생각은 어때? 너는 어떻게 적용하고 싶어? 너의 삶에 누가 떠올랐어? 그 떠오른 사람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 그리고 오늘 나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 이것을 끊임없이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정답이 없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모든 대답들, 내 안의 존중은 이런 거야 말하는 그게 모두 여러분들의 해답이라는 거죠. 다양한 해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는데 주저하지 마시고 내 생각을 그냥 이야기해 주는 거죠. 자, 내 짝꿍이 존중에 대해서 너무 멋진 말을 했어요 라고 이야기해 주실 분, 내가 한 말 아니에요. 내 짝꿍이 존중에 대해서 이렇게 멋진 말을 해줬어요. 감사합니다. 지금 나머진 다 짝꿍을 무시하고 있고요. 저기 한 분이 생기셨어요. 짝꿍을 존중하고 계시는. 내 짝꿍이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사랑과 배려가 존중이라고 이야기했대요. 자랑스러운 내 짝꿍의 이름은? 정연성 집사님. 맞습니까? 뭐예요? 말 못하는 친구들 박수 보내주세요. 말을 못하면 그렇구나 내지는 박수를 막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짝꿍에게 들었던 그 존중이요 모두 다 맞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언제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세요? 자녀를 향해서든 배우자를 향해서든 아니면 옆에 있는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든 언제 내가 어떤 순간에 존중받고 있다고 느껴지세요? 말을 잘 들어줄 때, 인정해줄 때 이렇게 얘기하신 거 맞아요?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막 말합니다. 막 아무 얘기나 막 합니다. 좋습니다. 이게 마스크의 장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말씀하신 거 다 맞습니다. 그런데
예, 그런데 오늘 제가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은 존중에는 그런 많은 행위들이 있고 존중한다라는 건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요. 존중한다라는 건요. 물어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것도 맞다라고 해주시겠어요? 그것도 맞네. 존중한다는 건 물어봐 주는 거예요. 기분이 어때? 뭐 하고 싶어? 지금 먹고 싶어? 언제 하고 싶어? 왜 하고 싶어? 이렇게 물어봐 주는 거예요. 저희 집에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2년 터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춘기를 겪어도 이렇게 같이 겪더라고요. 큰애가 중학교 3학년이면 작은 애가 중학교 1학년, 큰애가 고3이면 작은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이러면서 남매가 잘 자라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브르타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와 하브르타를 많이 한 유대인들은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았더라. 경제적으로 부강하다더라. 그러니 우리도 하브르타 배워서 공부도 잘하고 부자가 돼보자 이 마음으로 오신 거 아니죠? 예, 아니죠. 예. 예. 사랑과 존중으로 질문하고 대화했더니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다 보니 내가 받은 사랑을 나는 또 어떻게 어떤 사람들한테 나눠줄까? 그리고 다양한 생각을 하다 보니 머리가 계속 창의적인 사고로 자라게 되는 거죠. 저절로 그렇게 내가 해준 거는 존중해주고 지지해준 거밖에 없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얘가 노벨상을 받아왔네.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야. 하지만 우리가 자녀를 향해서 그리고 지금 일하는 가족들을 향해서 세계적인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 노벨상 수상자가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예. 근데 이 사랑과 존중이 그렇게 갈 수 있는 힘, 부스터 역할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영재인가요? 그러면 저는 공부를 잘하는 영재는 아니에요. 하지만 둘 다 되게 열심히 합니다. 보고 있으면 안타까울 정도로 열심히 해요. 예, 열심히 하는 것에 비해서 내가 볼 때는 저거 정도 하면 만점인데 왜 만점이 안 나와? 뭐 이런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엄마 닮아서 그런가요? 그런데 아이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머리가 영재예요 이걸 떠나서요. 고등학교 1학년이 되든 중학교 3학년이 되든 가장 자기에게 문제거리가 생기면 그걸 들고 엄마한테 온다라는 겁니다. 엄마한테 와서 엄마 여자친구랑 다퉜어요. 마음이 많이 아프겠네? 그런데 왜 다퉜어? 처음에는요. 무슨 일 있으면 와서 울고 이래서 연약해 보여서 막 감싸주고 싶고 도와주고 그러고 싶더니 지금은 자꾸 그러니까 너무 짜증나요. 처음엔 막 울고 이래서 연약하고 예뻐가지고 우리 아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 친구를 막 안아주고 싶고 이렇게 다독여주고 싶고 여리여리해서 좋았는데 맨날 와서 우니까 좀 짜증나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짜증나는구나. 그래서 그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싶니? 그랬더니 헤어지고 싶은 건 아니에요. 내 감정 컨트롤이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줬어요. 나도 처음에는 말 많이 안 하고 대답도 많이 안 하고 묵묵하게 나를 지켜보면서 웃는 아빠가 너무 좋았다. 그런데 지금은 빨리 대답 안 해서 죽을 것 같아. 말 없는 니네 아빠 때문에 내가 속이 터져 죽을 것 같아. 사람을 좋아한다는 건 그 사람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고 어떻게 보면 단점도 그리고 내가 답답한 점도 맞춰가는 것 같아. 나도 그런 일이 있어. 네가 그러면 헤어지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네 속이 좀 시원해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며칠 더 참아 보고서 결정할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건 엄마가 어떻게 해라 결정하지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잘 조절해봐. 그리고 나서 속이 풀리지 않으면 우리 또 한 번 이야기하자. 그런데 엄마도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어렸을 때부터 우리에게 오고 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저는 참 감사한 게요. 다른 건 친구들하고 해결해. 다른 건 선생님하고 해결해. 하지만 너에게 결정적으로 아픈 순간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건 엄마한테 왔으면 좋겠어. 제 마음은 그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크나 작으나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저희 집에 저희 권사님이 서운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73세인데 너는 왜 방송에다가 나를 75세라고 했냐 이렇게. 저희 어머니는 73세십니다 여러분. 아유 엄마 반올림해서 5년에 한 번씩만 세면 되는 거죠. 아니다. 나는 지금 70대 초반이다. 이걸 얘기하고 싶으신 거죠. 그런데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더라고요. 50된 딸에게 네가 결정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나한테 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최근에 저희 친정엄마가 제가 엄마한테 찾아가지 않고 딴 사람들만 찾아다니고 이랬더니 식탁에서 식사를 하시다 우시더라고요. 내가 너한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네가 그렇게 안 해서
안에서 내가 외삼촌한테 얘기를 한 건데, 그래, 네가 싫다고 하면 내가 말 안 할게. 앞으로 내가 말을 안 하고 살지 뭐.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도 울고 나도 막 울었어요. 근데 여러분, 저희 친정엄마가 저에게 보여주셨던 게 있어요. 뭐였냐면 그 전주에 엄마가 저한테 이런 메시지를, 75세니까 맞춤법도 틀리고 띄어쓰기도 다 틀려요. 그래서 잘 읽어야 돼요. 뭐라고 쓰셨냐면, 내가 네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가 힘들다고 내 마음대로 막 말해서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 아침에 제가 나가는데 메시지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제가 아니야, 엄마 마음을 내가 잘 알지, 엄마 괜찮아, 이렇게 답장을 보냈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 제가 엄마를 울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냐면, 엄마 마음 헤아리지 못하고 내가 막말해서 엄마 우시는 거 보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팠다고. 근데 엄마, 이번에는 정말 내가 바르지 못한 행동이었다고. 너무 죄송하다고. 근데 이거 제가 왜 할 수 있었냐면요, 저희 어머니는 뭐 많은 세상 정보나 지식을 알려주시지는 않아요. 하지만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저한테 매번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요,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거나 그리고 제가 사과할 게 있으면요, 제 자녀들에게 반드시 메시지 보냅니다. 내가 이건 잘못한 것 같아. 말로 하긴 좀 쑥스럽거든요. 너의 마음 헤아려? 내가 너한테 실수한 것 같아. 이건 엄마가 성급했어.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 둘째 아이에게요, 어느 날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엄마가 너한테 매를 때린 적이 있어? 기억나는 게 있어? 이렇게. 저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여러분, 자녀에게 된 매는요, 때린 사람은 생각이 안 나고 맞은 사람만 생각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매일 때리시는 거예요? 표정들이 왜 이래요? 매일 때려요? 오늘도 때렸어요? 그래서 둘째한테 물어봤더니 생각난대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가족들 모두 외식하러 간다고, 할머니부터 시작해갖고 엄청 때리시는 엄마가 웃음을 참지를 못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외식할 때 안 따라간다고 했다가 엄마한테 빗자루로 맞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고 저는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엄마 생각 안 나는데 엄마한테 맞은 거 맞아? 그랬더니 그때 진짜 많이 맞아갖고 기억이 난대요. 그래서 미안해, 둘째야, 미안해. 엄마가 그런 일로 너한테 매를 댔으면 안 되는데 그게 너한테 되게 오래 남아져 있구나. 그 엄마가 너한테 사과하고 싶어. 그랬더니 생각해볼게, 이러더라고요. 아니야, 장난하지 마. 나 너한테 정말 사과하고 싶어. 미안해. 엄마가 그때는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 때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둘째가 알았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뒤에다 제가 한마디 더 붙였어요. 둘째야, 용서해준다는 건 다시는 그 문제를 들먹거리지 않는 거야. 제가 이렇게 교육을 하러 다니는 강사인데 우리 엄마가 날 때렸어요. 얘가 어느 날 그럴까봐, 미투할까봐. 그래서 진짜로 미안해, 다시는 그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제가 아이한테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 얘기를 또 하는지 안 하는지. 그랬더니 얘 용서해줬다며 또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니 여러분, 존중한다라는 건요, 존중한다라는 건 세대를 넘나들게 마음을 열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거, 존중할 때 우리가 사랑받는다라고 느낀다라는 거예요. 사랑받는다고 느낀다라는 게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부모 된 사람에게 저는 묻습니다.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부모는 100% 전부 내 자녀를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자녀된 분들에게 갔을 때, 이거는 초중고를 포함해서입니다. 부모님한테 진짜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3분의 1은 여러 이유로 손을 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랑하는 숫자와 사랑받는 숫자, 사랑한다는 숫자와 사랑받는 숫자가 다를까? 이거 뭔가 사랑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구나. 그러니 사랑한다면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물어보세요. 혹시 오늘 짝꿍하고 같이 오셨어요? 집에서 같이 사는 짝꿍이요. 네, 그 짝꿍에게 사랑받고 있다고 느껴? 사랑해보다 사랑받고 있다고 느껴? 이것도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그렇게 느껴? 느끼냐는지. 그렇다라고 해서 여러분 느낀다라고 하면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게 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이 전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한다면 존중해 주는 거예요. 존중하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존중하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많은 것들 중에 하나는 내가 너를 존중함으로 인해서 너에게 묻는 거야. 뭐 먹고 싶어? 내가 오늘 돈이 생겼는데 뭐 먹고 싶어?
예, 가끔 우리 집에서도 실수를 해요. 내가 돈이 생겼어, 맛있는 거 사줄게. 그리고서 혼자 정말 유명한 집에서 긴 시간 동안 줄을 섰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라고 하죠. 나갔더니 정말 유명한 삼겹살 집이에요. 삼겹살은 동네 언니들하고 먹을 때 맛있다고. 오빠야 너랑은 우아한 데 가서 연기 안 나는 데 가서 먹고 싶다고 나한테 한번 물어봐 주지. 그래서 여러분 생일날 삼겹살집을 예약해놨는데 상추로 때리고 싶은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근데 상추로 때렸다가 다음엔 그것도 못 얻어 먹을까봐 꾹 참고 제가 상추 빼고 고기만 먹다 왔어요. 이 순간에 여러분 삼겹살 사줬던 집사님, 남자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한테 한 대 맞았습니다. 삼겹살 아니라고 이러면서.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에 대해서 봤고요. 질문의 힘에 대해서 봤는데요. 그 질문의 힘이 또 어디에 나타나는 것과 왜 유대인들은 질문하는 하브르타라는 것으로 이렇게 세계를 제패하고 교육을 제패해 온 것일까? 그들의 힘과 하브르타의 진짜 위력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요. KBS에 있는 많은 기자들이요. 최고의 교육법, 최고의 문화를 찾아서 영국에도 가고 아프리카에도 가고 한국도 가고 인터뷰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가장 모여져 있다라는 하버드 대학에 갑니다. 하버드 대학에 가가지고 유대인들을 만나서 인터뷰하기 시작하죠. 너희들의 문화 속에 가장 깊숙한 비밀은 뭐라고 생각해? 왜 유대인이 노벨상도 많이 받고 경제로 두각을 나타내며 정치 언론에 그렇게 최고의 권위를 누리고 있는 거야? 너희의 인구는 세계의 인구에 비하면 정말 가장 소수의 인구잖아. 그런데 너희가 이렇게 드러나는 이유가 뭐야? 이걸 알기 위해서 하버드 대학교에 가서 유대인을 만납니다. 하버드 학생들 중에는 30%가 전부 다 유대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인터뷰합니다. 유대인의 문화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만났던 첫 번째 유대인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문화요. 논리적으로 토론을 하고 질문을 던지는 것이 유대인의 문화예요. 이를 통해 우린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죠. 논리적으로 토론하고 뭘 던진다고요? 질문. 질문이라는 핵심을 여기서 찾아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유대인 가정에 들어갔죠. 여기 나온 유대인 남성분은요. 유대인 사회보다 한국인들에게 훨씬 더 유명합니다. 한국인에게 유명한 이유가 있어요. 이분에게 물었어요. 유대인의 가정에는 어떤 비밀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힐 마골린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유대인의 문화는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하는 것에서 발전해 왔습니다. 뭐에서 발전했다고요? 질문하는 것에서 발전해 왔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유명하냐면요.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은 충북 제천에서 태어난 임희숙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름은 뭐라고 나와요? 릴리라고 나옵니다. 이 사람은요. 힐 마골린에게 입양됐습니다. 입양돼서 유대인의 사회 속에서 미국에서 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릴리를 만나면 미국 가정, 한국 가정 그리고 유대인의 가정에 대해서 보편적인 어떤 그런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릴리에게 물었어요. 유대인의 비밀은 무엇인 것 같습니다. 무엇인 것 같습니까? 어떻게 릴리를 키워왔나요? 이렇게 물었더니 릴리가 대답합니다. 우리 부모님의 경우는 억지로 공부를 강요하지 않았죠. 하지만 항상 무언가를 생각하고 여러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북돋아 주셨어요. 공부하라고 강요한 적이 없대요. 그런데 여러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북돋아 주셨대요. 여러분 이 영상을요. 저 말고 하브르타를 강의하는 강사들이 또 이 화면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런데 저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못 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질문과 북돋아에 꽂혔어요. 북돋아 줬기 때문에 했다라는 거예요. 이 친구가 한국에서 계속 자랐으면 하버드 대학에 갈 수 있었을까? 그리고요, 여러분 릴리는요 지금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해가지고 구글에 입사했어요. 구글에 입사해서 거기서 창의적인 사고로 계속해서 실력 발휘를 하고 있는 인재가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알았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우리 한국의 DNA도 그들의 방법대로 가정에서 교육을 하고 그리고 그들의 방법처럼 존중하면서 가르치고 질문하게 한다면 세계적인 인재로 키워낼 수 있구나. 문화, 예술, 음식, 뷰티 어느 것 하나 뒤지지 않는 한국은 교육으로 최고지. 우리 한국의 교육을 벤치마킹하자. 이러면서 찾아오는 나라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한국의 교육 방법 수출한다고 찾아오는 사람들
수입한다고 찾아오는 사람들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왜 우리가 교육으로는 안 되느냐? 아, 우리 나라에 교육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구나. 네, 100년 정도 됐을까요? 교육에 대한, 교육마저도 식민지처럼 그런 사상에 젖어져 있었던 때가요. 예, 그것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한 운동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이제는 교육이 아니라 문화로, 그리고 그들처럼 말씀을 전수하는 데에 더 좋은 방법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스며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중에서 핵심은 질문과 북돋움이라는 거죠. 북돋아 줬다는 건 어떤 걸까요, 여러분? 북돋아 준다는 건 어떻게 하는 게 북돋아 주는 걸까요? 짝꿍에게 한번 물어보실래요, 여러분? 친구야, 북돋아 준다는 거 어떻게 하는 게 북돋아 주는 걸까? 이건 자녀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우리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북돋아 주는 걸까? 어떻게 하는 게 북돋아 주는 걸까? 자, 여러분, 네, 좋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한번 표현해 봤고요. 제가 북돋아 준다라는 것에 대해서 몇 날 며칠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북돋아 준다는 건 공감해 주는 걸 거야. 북돋아 준다는 건 격려해 준다는 걸 거야. 북돋아 준다는 건 응원해 준다는 걸 거야. 다 맞아요. 그런데 그 단어만을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북돋아 준다라는 행위는 무엇이었을까? 릴리는 부모님께 어떻게 북돋움을 받았길래 무엇이든지 저렇게 잘 표현하고 하버드 대학교에서도 그 많은 기자들 눈에 딱 드러나는 그런 아이였을까? 이게 궁금해지기 시작해서 북돋움에 대해서 제가 막 사전적 의미를 찾고, 그리고 저 북돋움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이런 결론을 얻었어요. 릴리의 부모님은 아마도 어떤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래 릴리 좋은 생각이다 이 정도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릴리 어쩜 그런 생각을 했니? 너의 생각은 정말 기발하구나. 너의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엄마 정말 깜짝 놀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또 다른 생각은 없니? 너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엄마는 정말 눈이 번쩍번쩍해. 정말 넌 기발하다. 오 릴리, 이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박수 치면 제가 도는 습관이 있어요. 북돋아 준다라는 건 이렇게 말하고 싶도록 뭔가 제스처와 표현과 릴리 사랑스러운 릴리 이러지 않았을까? 그러면 한국에서도 자녀를, 그리고 내가 말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대화 속에서 북돋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로 이름을 부드럽게 바꿔야 돼. 민석이, 문정이 너무 강해. 릴리, 세바스찬, 앤드류, 앤드류 이렇게 하지. 민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영어 이름을 그렇게 짓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좀 부드러운 억양으로 말해달라고 저도 영어 이름을 하나 지었어요. 친구들이 저는 미셸이 어울린대요. 그래서 저는 영어 이름이 미셸이에요. 그러니 미셸이라고 부르시고 부드럽게 이야기해 주시고 미셸 오늘 강의 좋아 뭐 이렇게 해주세요. 북돋아 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들에게는 질문과 북돋아 줌으로 인해서 어떤 이야기든지 할 수 있게 했구나. 그러면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우리가 어떻게 기본적인 단계를 밟아갈까? 그래서 존중으로 이야기하자 하면서 짝에게 너의 생각은 어때? 그렇게 생각해? 또 다른 생각은 뭐가 있어? 왜 그렇게 생각했어?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경청하고 내가 말했으면 상대방이 말할 수 있는 것을 기다리자. 그리고 존중한다면 질문하자. 가장 첫 단계로 질문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께 제안을 하고 싶은 건요, 일상에 우리가 쓰는 언어 중에서요 지시와 명령의 언어를 질문의 언어로 바꾸자라는 겁니다. 집에서 가족끼리나 우리 부부끼리나 아니면 자녀들에게 아니면 손주 손녀에게 내가 말하는 지시와 명령의 언어들 중에서 내가 정말 자주 쓰는 거, 그리고 내가 지시와 명령을 이렇게 뭔가를 지시하는 지시가 지시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 억양이 그렇지만요 여러분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니라 지시에 따라서 그냥 움직이게 한다라는 거예요. 지시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 의사나 생각과 상관없이 그냥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뛰지 마. 뛰지 마. 그러면 아이가 놀라서 멈춰요. 그리고 안 뛰어요. 영원히 안 뛰나요, 얘? 아니죠. 얼마 후에 뜁니까, 얘가? 1분, 그죠? 사람이 정상이에요. 1분에 다시 뛰어야 정상이에요. 네.
한 번 말했는데 다시는 안 뛴다. 그럼 얘 병원 가야 돼. 예, 그거는 아픈 거예요. 얘가 많이 정서적으로 아프거나 이렇게 아픈 겁니다. 그래서 뛰지 마. 그래도 1분 후면 뜁니다. 그러면 강사님이 말하는 것처럼 지시와 명령을 하지 말고 거실에서 이렇게 쿵쿵거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 이렇게 말하면 얘가 안 뛸까요? 아니에요. 얘는 똑같이 1분 후에 또 뛰어요. 그런데 두 말의 차이가 무엇이냐는 거죠. 뛰지 마. 이것과 거실에서 뛰면 어떤 일이 생길까? 이렇게 말하는 것의 차이요. 잘하셨어요. 오늘 다 배우셨어요. 그만 나가셔도 되겠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준대요.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을 만들 건지 아니면 생각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서 행동하게 만들 건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원하는 것도 그렇고 배우자에게 원하는 것도 그렇고 자녀에게 원하는 것도 그렇고 딱 한 가지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거 한 가지. 생각 좀 하고 말해라. 생각 좀 해라.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게 이거잖아. 생각 좀 해라. 생각 좀. 야, 생각 좀 해라. 근데 어떤 드라마였는데 여러분 혹시 그 드라마 보셨어요? 너는 생각하지 마. 생각하지 마. 그러면서 아빠가 비계로 아들을 막 때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여성분들이 웃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아침 드라마기 때문에. 아들이 뭐만 하면 계속 망하는 거예요. 계속 망하고 막 집도 날리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너는 그냥 생각하지 말고 먹고 자. 먹고 자. 먹고 자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 막 이렇게 얘기하는 드라마가 갑자기 확 떠올랐어요. 네. 생각하고 움직이는 아이들로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향해서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도 뭐냐면은 생각하는 힘, 사고하는 힘, 창의적인 사고 이거는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100세까지 이르기까지 사는 동안 우리 모두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게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생각하는 힘에 대한 훈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요 김포시에서 우수 강사 명강사로 김포시만 가면 이렇게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제가 많이 달라고 안 했는데 페이가 굉장히 좋아요. 김포시에서만. 서울시에서 그렇게 되고 싶은데 서울시에서는 아직 잘 연락이 안 와요. 네, 여러분 그런데요 김포시에 딱 들어가는데 김포시 입구에 이런 풀랑이 걸려 있어요. 이 풀랑이 딱 진입하는데 이번 여름 몇 킬로 감량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음표가. 그거 저 때문에 건 건가요? 웃으면 나 삐칠 거야 집사님. 뭐? 네. 근데 여러분 나 때문에 건 건 아닐 거예요. 모든 사람의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확 다들 쪘다잖아요. 네. 그래서 걸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나에게 묻지 않고 그냥 질문의 글을 읽었는데 나 혼자 속으로 대답하더라고요. 6.5kg? 그러면서 여러분 저 소리까지 냈어요. 혼자 있으면서 6.5kg 이렇게. 질문은 생각하게 하고요. 그 생각을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거실에서 뛰지 마 이렇게 얘기 한번 하고 거실에서 뛰면 어떤 일이 생길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하나한테 거실에서 뛰면 어떤 일이 생길까라고 묻지 않았는데 여러분은 머릿속에 거실에서 뛰면 생길 법한 일들을 생각하고 계세요. 맞습니까? 맞죠. 여러분 이 질문이라는 게요 굉장히 마법과 또 같아요. 질문하면은 생각해요. 질문하면 생각해. 근데 이 질문에서 질문을 읽거나 질문을 들어서 많은 생각이 떠올랐잖아요. 근데 이것을 말로 표현하거나 글로 쓰지 않으면 이 생각이 어떻게 돼요? 공중 분해됐어요. 그리고 끝나서 아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뭐였지 하면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런데 한국의 정서에서는 생각난다고 해서 그걸 아무 때나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른이 말할 때 말하면 안 돼. 어른의 말을 차단하고 밥 먹으면서도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말하면 안 돼. 또 우리의 대화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 선생님이 말할 때도 안 돼. 이 순서를 기다리다 이 좋은 아이디어가 막 다 날아가고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교육 선진국에선 그렇게 하지 않는다잖아요. 질문하고 생각하고 대답할 시간을 준다잖아요. 그러니 그들이 교육 속에서 창의적 속에서 그런 어떤 공과적인 부분에서 우리보다 앞서가는 창의적인 사고를 발휘하는 이유가 거기에서 나오는 게 아닐까. 하브르타를 공부하고 또 그렇게 창의적인 사고를 만들어야 된다는 많은 분들이 이해 동의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먼저는요 우리가 집에서 자녀분들과 나누는 또 우리가 부부끼리 나누는 또 부모 자녀 간에 나누는 이야기 속에서 내가 지시와 명령의 언어를 얼마나 쓰고 있나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또
손주 손녀들을 케어하고 계시거나 이러시는 분들도 할머니는 나에게 단 한 번도 명령해 본 적이 없어. 할머니는 항상 나에게 어떻게 하고 싶어를 물어.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되실 거예요. 뭐든지 아이가 하고 싶다라고 다 놔두면 버릇 없어지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선택을 하게 하지만 항상 안전한 울타리를 주는 겁니다. 항상 아이에게 안전한 울타리를 둬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이가 핸드폰을 너무 오랫동안 하고 싶어해요. 그런데 우리에겐 안전한 울타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울타리는 뭐예요? 일주일에 4시간인데 어떤 요일에 할지는 네가 정해. 월요일날 4시간 다 써도 되고 언제 어떻게 써도 돼. 그거를 타협해서 여러분 시간을 아이들에게 준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 부모 교육 시간이 아니니까 요건 간단하게 할게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안전한 울타리 속에서 뭐든지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저희 고3, 고1 아이들이 가장 엄마가 다른 엄마들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너희 엄마 부러워라고 이야기하는 게 가장 뭐냐면 너희 엄마는 항상 선택하게 해주잖아. 네가 뭐 하고 싶은지, 어디 가서 하고 싶은지, 어떤 학원을 다니고 싶은지, 무엇을 공부하고 싶은지 너희 엄마가 물어봐 주는 게 나는 제일 부러워라고 말하는 걸 저희 아이가 듣고 와서 저에게 전달을 합니다. 자기 선생님이 너는 엄마가 그러시더라 라고 자기한테 얘기했대요. 그래서 그걸 듣고 와서 엄마 선생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자녀에게도 저는 칭찬받고 싶어서 선생님이나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이렇게 존중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직접 칭찬받는 게 아니라 칭찬이 돌아서 나에게 오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가장 많이 하는 저런 일상의 언어들을 질문의 언어로 바꿔보는 연습을 해보실게요. 자, 제가 부르면 여러분 질문의 언어로 한번 바꿔서 함께 읽어보시도록 할게요. 거실에서 쿵쿵 거리지 마. 대신 뭐라고 이야기해요? 시작. 네, 이렇게 질문의 언어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이한테 이야기하거나 또 아니면 성인들끼리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로 친구를 발로 차면 안 되지. 사과해. 이러면 생각 없이 가서 끄지 않습니다. 사과하라니까. 근데 감정은 하나도 풀리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순간에도 뭘 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질문에서 아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네, 무슨 일이 시작.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고 싶니?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우리 안에 이건 성인도 아이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에겐 선함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맞아서 우는 걸 보면 마음이 아프죠. 근데 여러분 이게 훈련되지 않고 큰 청소년들 친구들 집단 폭행해놓고 그들에게 물으면 이런 거죠. 친구가 아파하는 걸 보니 마음이 어떠니? 어차피 살인미수야 덮해. 청소년들 사고가 나온 것들 뉴스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어차피 지금 살인미수야 덮해. 여러분 이런 유년기나 어린 시절 우리가 뭔가를 해줘야 될 때를 지나쳐서 커버리면은 대답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너무 좋은 기회세요. 혹은 나이가 어린 자녀가 있으세요? 손녀가 있으세요? 여러분 시작하시는 거예요. 바로 시간이 더 가기 전에 바로 우리 지금 여기 계신 0세서부터 100세에 이르기까지 바로 지금 시작하시는 거죠. 하실 수 있는 것들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자, 양치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본 생활 습관으로 삼으시잖아요. 자, 이 닦고 와, 어서 닦고 와 대신 어떻게 말을 해요? 시작. 네, 이것을 제가 4살 아이들만 모여있는 교실에 가서 얘기했어요. 왜 어른들은 자꾸 양치하라고 할까? 그랬더니 여자애 똘망똘망한 여자아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땡땡 들어가니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선생님 못 들었다. 또박또박. 우리 엄마가 땡돈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래요. 양치 안 하면 생돈 들어갑니다. 생돈 들어가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이제 선생님한테 전달이 되는 거죠. 양치 안 하면 생돈 들어가요. 그래요. 저희 고등학교 남자아이도 250만 원 나왔어요. 생돈 들어갑니다. 네,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생돈 들어가는 것보다 사실 우리가 양치하라는 건 네가 치과 가면 고통스러우니까. 표정들 뭐예요? 돈 들어서 그러시는 거 맞는 거예요? 네, 아이들에게 질문해 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알아요. 아이들은 왜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이 많이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네,
충치 괴물을 너무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저 질문을 하자마자 아이는요 머릿속에서 충치 괴물이 막 돌아다닌다라는 겁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만 더 해볼까요? 아니 나는 빨래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은데 분리수거라도 좀 해줘라. 그러고 있지 말고. 네. 그 말 대신 그 말 집에 그러고 오셨어요 오늘? 빵 터져갖고 막 어떻게 하시질 못하세요? 자, 어떻게 해요? 한번 질문해 보실까요? 시작. 어떤 거 도와줄래? 나 빨래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분리수거도 해야 되는데 우리 집 같이 사용하고 있잖아. 이 중에 뭐 하실래요? 뭐 하실래요? 물어보시라는 거야. 그리고 그분이 하시고 싶다는 거 하라고. 근데 여러분 축구를 보고 있어서 슛골해서 마지막에 늦는데 나가서 분리수거 하라고 그러면 이거는 싸움을 거는 거죠. 전쟁을 거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아이한테든 가족들한테든 반드시 물어봐야 돼요. 뭘 물어봐요? 언제 해줄 거야? 네, 언제 해줄 거야가 반드시. 그게 존중인 것 같아요. 언제 해줄 거야? 근데 막 3일 후에 해줄게 막 이러면 전쟁은 다시 시작된다. 그래서 안전한 울타리. 예. 오늘 저녁 전까지는 해야 돼. 손님 오시거든. 어른들 오시거든. 아니면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 오늘 금요일이 분리수거야? 오늘 저녁 8시 전에는 해야 돼. 근데 여러분 8시 전에만 하면 되지 꼭 내가 원하는 지금 당장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급한 일들 별로 우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봐 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해줄 수 있어? 그래서 본인 입으로 말한 것들을 선택해서 결정할 수 있게 해준다라면 여러분 우리 안에 갈등이 덜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언제 할 거야? 언제 할 수 있겠어? 이걸 참 습관처럼 달고 지내요. 그래야 좋은 사이가 계속해질 테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 뭐예요? 쉐마 하고 싶어요. 성경 말씀 나누고 싶어요. 가족들과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누고 싶어요. 그러기 전에 지금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관계 개선이 되지 않는 한 절대 좋은 얘기를 우리가 나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관계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존중하는 관계.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너무 오랫동안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살았기 때문에 사는 날을 계속 소통하지 않고 살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오신 분들 지금 그것을 개선하시고 싶으셔서 오셨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좋은 것을 나누고 싶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모두 관계 개선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자, 북돋아 준다라는 말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보면서요. 북돋아 준다는 말에 대해서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더니 사전적 의미는 저래요. 기운이나 정신 따위를 더욱 높여준다. 그런데 그 다음 영어로 해석한 게 저는 기가 막히게 마음에 들어요. 부스터 기능이라는 거예요. 부스터 기능 아세요 여러분? 불 붙여갖고 로켓트가 평 나가게 하는 거. 그다음 우리 어렸을 때 장난감 고무줄 감아도 가던 거요. 고무줄을 뒤로 당겼다가 이걸 팅 놓으면 얘가 퉁 튕겨져 나가잖아요. 예, 힘을 받쳐주는 부스터 기능이요. 오, 북돋아 준다라는 건 부스터 기능이 맞더라고요. 북돋아 준다라는 건 얼마든지 더 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부스터 기능은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내 자녀로 하여금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더라고요. 그게 바로 북돋아 주는 거더라고요. 제가 이상해요. 기업 앞에 가거나 그리고 대중연합회 가면은 200명, 300명이 있어도 괜찮은데 교회 강의만 오려면 왜 이렇게 부담되고 긴장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오는 고백이었어요. 굉장히 긴장하고 막 떨고 있는 게 여러분한테도 보이시죠? 왜 나는 내가 말하는 대로 믿어주질 않는 거야?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저희 집 권사님의 북돋움이에요. 저희 권사님은요 세상에서 내가 최고 예쁜 딸인 줄 알거든요. 그래서 아침마다요 맞춤법 다 틀리면서 응원의 문자를 얼마나 보내주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걸 너무나 많은 세상의 딸들이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큰 걸 가졌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도요 오늘 좋은 성경 말씀 마음속에 담으셨어요? 그거 습관적으로 자녀한테 보내세요. 자녀한테. 너무 멀리 있어서 자주 소통 못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는 기억하게 하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해서 말씀을 항상 보냈어. 너를 위해서 기도의 문을 보냈어. 그 부모로 인해서 오는 부스터 기능은요. 저를 계속해서 올라가게 해요. 공부 많이 하고 유명하고 이러지 않고 하브르타도 저 말고 교수님들이 너무나도 많은데요. 그 부스터 기능이 저로 하여금 이렇게 자신 있게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전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분의 기도와 응원이.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50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제가 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건 그 부스터와 기도와
내 신앙과 그리고 이 부스터 기능, 이 두 가지 말고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부한 것을 준다고 해서 그것을 계속 죽기 전까지 간직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 부시면 날아갈 일이잖아요. 제가 줄 수 있는 건 내가 내 부모로 인해서 받은 그 두 가지밖에 없더라는 거죠. 하브르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그런 관계를 먼저 개선하는 게 우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오늘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 좀 많이 계실 것 같아서 하브르타가요, 우리의 교회 안에 선두교회가 왜 선두인지 했더니 세계적인 교육과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육에 대해서 미래 핵심 역량을 키우는 가장 기본이 되는 비밀을 교회 중에서 가장 먼저 받아들이니까 선두교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교육도 선도, 전도도 선두, 뭐 이래서 선두가 아닌가. 저만 해석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선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오륜교회, 온누리교회, 뭐 높은 특강도교회 이렇게 수영로 장로교회 대형 교회들에서도 하브르타 특강을 다 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인천, 경기, 서울 이렇게 해서는 몇 개 안 되는데 목사님께서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열어가는 이유 중에는 쉐마 교육을 어떻게 하면 더욱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지금 우리나라는 하브르타 열풍이고요. 엄마들이요, 지금 전해드리는 이 교육을 3번 연거퍼서 듣는데 4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요. 자격 과정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40만 원 버신 거니까 오늘 공동구매니까 제가 50% 할인해 드릴 테니까 20만 원씩 나가면서 놓고 나가시면 되겠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한국에서 열풍이냐면 초등학교 교과서가 다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교과서가 바뀌었어요. 아이들 열린 수업하거나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주인공의 장점이 무엇인지 이야기해볼 사람 손들어, 그러면 이렇게 손들었단 말이에요. 누가? 발표 잘하는 그 애. 맨날 발표 잘하는 그 애가 맨날 대답했어요. 나는 기회도 없었죠. 그런데 지금 교과서는 그렇지 않아요. 등장인물의 성격이 어떤지 등장인물의 성격을 파악하고 짝꿍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모둠에서 그림 일기를 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좋은 효과를 모둠 토론해보세요. 짝과 이야기해보세요. 모둠 토론해보세요. 이게 교과서 전체에 다 나와져 있어요. 그러니 뭐예요? 질문을 만드세요. 질문을 가지고 짝꿍과 모둠 하브르타 해보세요 해서 나와져 있는 게 저거죠. 정답이 있는 질문을 만드세요. 이야기 속에서 정답이 없는 질문을 만드세요. 질문을 만드는 게 이제는 여러분 교과서에 실려 있어요. 교과서의 지문에 질문 만들기가 쓰여져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시험에 질문 만들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중요한 지식과 중요하지 않는 지식은 무엇으로 나뉜다? 시험에 나오냐 안 나오냐 이거지, 뭐 별거 있어요? 예. 세상에 중요한 지식과 중요하지 않은 지식은 시험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 범위가 아니면 선생님 그거 시험에 안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문에 나온다는 건 시험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제 질문을 만드는 게 국가적인 사업이라는 거죠. 왜요? 사고력의 확장에 그만한 게 없으니까. 질문하면 생각은 저절로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엄마들이요, 하브르타 공부를 하러 자격과정에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교육과정으로도 앞서가니 전도하는 도구로도 교회들마다 너무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성교, 남성교에서요. 이런 것들을 독서하면서 나눠보고, 그리고 아이들의 교과도 하브르타로 짝을 지어서 서로 배우게, 재미있게 배우게를 확장해가고 있다는 것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집에서는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도 저희 아이들이 영아이거나 유아일 때부터 하브르타를 만났으면 기본적으로 딱 문화가 되게 만들었을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문화라잖아요. 문화라는 건 우리가 특별히 배우지 않아도 우리 속에 쓱 스미는 거예요. 젓가락질처럼요. 여러분 젓가락질 하기 위해서 특강 다니시고 이러시지 않잖아요. 젓가락질 바르게 하는 법, 젓가락질 가족과 함께 나누는 법, 이런 거 안 배워도 알죠. 왜요? 그냥 보여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스며서, 우리 지역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들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스미는 걸 문화라고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하브르타 하는 건 그들의 문화라는 거예요. 태교 때부터 하브르타 한다죠. 우리도 태담하잖아요. 태담을 하는데, 태담을 한다는 건 내 아이가 듣고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사실이 그렇고요. 그러면 태담도 질문과 대화로 하브르타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요?
부모가 되기 전부터 질문의 언어가 입에 배야 돼요. 우리 30년, 40년 혹은 50년 질문의 언어 안 배워서 내 안에 배어나서 이렇게 바꾸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그게 존중이고 그게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면 난 한번 해보겠어 라는 마음들이 이 안에 드실 거예요. 그러니 이게 나한테 습관화되기 가장 첫 단계인 엄마가 되기, 아빠가 되기 준비할 때부터 하는 거죠. 사실은 학교의 교양 과목으로 전부 다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부모가 되었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관계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청라지구에서요 만삭 100명만을 데리고 하브르타 태교를 시작했습니다. 제 꿈이 이루어진 거죠. 청라지구. 근데 이제 만삭하고는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아요. 30분에 한 번씩 일어나요. 화장실 간다고. 여기저기서 일어나서 수업이 진행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태담 실습합니다. 실습에 성공한 사람만 나가실게요 했더니 화장실 가장 급한 산모가 손을 들고 나와 선생님 저부터요. 저부터 할게요. 꼬물아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추어탕. 엄마도 추어탕이 좋다고 생각했어. 근데 너는 어디 추어탕이 맛있어? 그치 남원보다는 할매 추어탕이 맛있죠. 엄마도 그거. 그래 비도 오고 날씨 이르니까 엄마랑 추어탕 한 그릇 먹어보자. 이렇게 간단하게 아이와 주고받고. 여러분 태아한테는 먹고 싶은 게 엄마가 먹고 싶은 거 맞잖아요. 이렇게 습관화되도록 하겠다라고 나갔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습관이 되도록 했어요. 저도 아이 때부터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하브르타를 만난 건 저희 집 아이들이 이미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에 입학할 때였어요. 그래서 일상생활에 태담이나 태교는 이렇게 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접근한 건요. 주일날 아이들에게 들었던 성경이 저희는 저희 교회도 성인하고 학생부하고 같은 주제의 성구를 그날에 듣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저희는 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온 성도들이 한꺼번에 예배를 다 드려요. 특별한 날에는. 그러니 청장년, 학생부까지 전부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그렇게 들었던 말씀 중에서 등장인물에 대해서 궁금한 거.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을까?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차 타고 이동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차 안에는 딱 모여져 있고 딴 걸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차 안에서 나누면서 왔다 갔다 하고 또 하나는 간단한 이야기가 들어있는 그림책을 보면서 이야기 나누기를 합니다. 하브르타를 합니다. 최근에 이제 가장 기억에 남고 이제 아이들하고 하기 좋은 게 바로 이런 글이죠. 민들레는 민들레. 싹이 나도 잎이 나도 꽃이 피어도 민들레는 민들레. 홀로 피어도 민들레. 싹이 함께 올라와도 민들레. 철길에 피어도 민들레. 지붕 위에 피어도 민들레. 담장 밑에 피어도 민들레. 길가에 피어도 민들레. 민들레는 민들레.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볼요냐 라가치에서 가장 큰 상을 받았대요. 우리나라 사람이 쓴 건데 아카데미상처럼 그림책에서 가장 큰 상을 주는 볼로냐 라가치 상을 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딱 들고 오면서 야 이거 너무 멋진 상을 받았대. 우리 이거 하브르타 해가지고 우리도 공부 좀 해보자. 이러면 제 옆에 올 사람이 하나도 없죠. 야 경준아 예준아 이거 좀 도대체 주인공이 얘기하는 게 뭔지 모르겠다. 엄마는 이게 어떻게 그렇게 높은 상을 받아서 내가 쓸 걸 그랬어. 개나리는 개나리 입에 물고 가도 개나리. 개나리는 개나리 담장 밑에 우거져도 개나리. 개나리는 개나리 봉오리여도 개나리 피어나도 개나리. 개나리는 개나리 내가 쓸 걸 그랬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저희 집 남매가 딱 누워있다가 어디 봐요 이러더니 둘이서 이렇게 책장을 하나씩 넘겨요. 넘기더니 저걸 보고 나서 첫째가 이래요. 엄마 딱 느낌 왔어요. 엄마 이번 중간고사 때 내가 평균 40이어도 엄마 아들이고 90이어도 엄마 아들이라는 거네요. 그 순간에 야 너 잘못 읽었어. 일로 와 다시 읽어.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그 아이 존중하는 거. 그런 내용입니까? 이렇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둘째가 엄마 이거는 친구는 오래 사귀어야 친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야. 짧게 사귀면 그 친구의 깊이를 다 볼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 친구는 하나를 오래도록 사귀어야 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생긴 대로 기질 대로 느끼는 거예요. 저희 둘째는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만났던 나영이라는 친구가 베프예요. 중학교 3학년 때까지도 둘이서만 학교를 같이 가요. 그러니 자기의 기질대로 그렇게 느끼는 거고 첫째는 친구가 그냥 막 많아요. 깊이 사귀고 막 이렇게 안 하고 많은 친구들을 사귀어요. 이렇게 해서 첫째한테는 이러고 둘째는 역시 그림책은 둘째가 깊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엄마는요 이러고 눈빛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했죠.
20대 때도 섹시하고 이뻤지만 40이 된 권문정은 여전히 섹시하고 예쁘다고 책이 말해주고 있구나 했더니 애들이 둘 다 동시에 으악 이러더니 일어나서 들어가요. 아니 여러분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내가 느끼는 바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한국형 하우라고 생각합니다. 앉아봐. 유대인처럼 유대인의 가족 식탁처럼 은초대 키고 은접시 3개 3단으로 놓고 앞에 빵하고 고기하고 샐러드하고 놓고 포크 나이프 다 놓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정서는 이미 이렇게 바뀌었고요. 아이들은 그런 은어를 써요. 오 대박 빡쳐 이런 얘기들을 아이들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다 고쳐. 야 그 말 어디서 버르장머리 확 이러면 우리 대화 못하는 거죠. 아이들의 문화대로 그들의 존중대로. 그거 엄마한테 욕하진 않잖아요. 아이가. 그들의 언어잖아요. 그대로 인정해주고 아이들이 느끼는 거. 여러분 왜 이렇게 제가 인정해줄 수 있냐면요. 그 다음날 큰아이 방에 갔더니 깜지를 막 써놨습니다. 민들레는 민들레, 홀로 피어도 민들레, 민들레는 민들레 막 썼더라. 얘가 이걸 왜 했을까? 그런데 학교에서 회장 선거를 하기 위해서 임원으로 활동할 사람 20명을 뽑는데 20명을 뽑는데 60명이 지원했대요. 그래서 인터뷰로 뽑겠다고 했대요. 거기 가서 한 거예요. 싹이 터도 민들레, 민들레는 민들레. 제가 임원이어도 내 학교를 사랑하고 아니어도 사랑하지만 제가 학교 임원이 된다면 학교와 친구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할 것 같습니다. 저를 뽑아주십시오. 얘가 뽑혔을까요? 안 뽑혔을까요? 뽑혔습니다. 네. 뽑히고 회장 선거에서 떨어져서 일주일 동안 방 안에서 안 나왔습니다. 네. 임원으로 뽑혀서 임원 활동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나누는 대화와 그리고 부모가 나이가 많으시든 적든 우리에게 주는 부스터 기능을 하는 부모의 끊임없는 지지는요. 50살이 된 자녀든 10대 자녀든 그게 내 삶의 부스터가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관계를 개선하는 일에 힘쓰자라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요. 우리가 그러면 말씀을 들은 다음에는 이걸 가지고 가족들과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요?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나오시면은 아침에 뵌 분인데 이러실까봐 정말 재미있게 성경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정말 저분은 굉장한 전도사신 것 같아요. 8살쯤 돼 보여요. 여러분 제가 8살쯤 돼 보인다라는 건 저분을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 앞니가 2개 빠졌어요. 그러니 제가 추측해보는 거야. 앞니가 2개 빠지는 건 만 나이로 8살 때쯤일 거다. 그래서 저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볼 거예요. 자, 저 친구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저걸 보면서 여러분 질문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질문. 뭐라고 쓰여져 있나요? 시작. 할머니. 아이하고 똑같았어요. 예, 그렇게 했을 거야. 할머니, 내가 비디오에서 보았는데 비디오 너무 감동이야. 뭐가 감동이었을까? 질문 만드신 분 누구세요? 뭐가 감동이 하신 분? 잘하셨어요. 선물 드릴게요. 예, 선물. 예. 근데 지금 제가 선물 드린다고 한 분 누군지 몰라요? 나가실 때 박주철 목사님께 선물 주세요 하시면 돼요. 예, 예. 감사해요. 뭐가 감동이었을까? 질문 나왔어요. 또 어떤 비디오를 봤길래 감동이었을까? 예, 또! 그 둘이 쏙닥하지 말고 날 보면서 질문하라고요. 네, 질문. 나 마이크 들고 글로 갈 거야. 빨리 얘기 안 하면 그 3분. 예? 내용이 뭐였을까? 예, 좋습니다. 여러분 2개만 더 만드세요. 지금 여기 5,000명이 있는데 지금 3개잖아요. 누구하고 같이 보았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예. 죄송해요. 크게. 왜 감동이었을까? 표정이 아닌 것 같아. 내 마음대로 말한 것 같아. 예. 할머니 너무 감동이야. 할머니는 어디 있는 걸까? 쟤네 할머니는 누굴까? 쟤네 할머니는 몇 살일까? 쟤는 왜 저 감동적인 얘기를 할머니한테 하고 싶은 걸까? 여러분 그냥 막 궁금한 거 막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궁금한 게 막 있는데 지금 말씀 안 하신 거죠. 지금 저 아이와 그리고 저 글을 봤을 때 궁금증이 안 떠오르시는 분들은요. 지금 오늘 수업이 6시에 끝나요. 네, 6시서부터 8시까지 제가 시간이 있어요. 남으세요.
저 아무리 봐도 질문이 난 안 떠오른다. 이러면 남으세요. 예. 좋은 선생님은 나머지 공부를 항상 시켜줍니다. 그래서 2시간 동안 나머지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여러분 궁금해요. 어떤 비디오 내용이었을까? 얼마나 좋았길래 할머니한테 들려주고 싶을까? 뭐가 감동이었을까? 저희는 왜 저의 할머니는 어디 살길래 할머니한테 들려주고 싶은 걸까? 이런 여러분 안에 질문을 뭐가 됐든지 하나씩만 지금 마음속에 간직하세요. 제가 말하라고 안 할게요. 대신 마음속에 딱 하나만 질문을 가져보세요. 가지셨어요? 가지셨으면 머리에 불 들어온 표시. 네. 제 질문이 안 생긴 짝꿍한테는 질문 좀 알려줘. 옆에서 이게 내 질문인데 너 좀 줄게. 너도 가져봐. 이렇게. 좋습니다. 모두 다 질문을 가졌어요. 영상 함께 보실게요. 아니, 내가 비디오에서 봤는데 김우주 목사님이 이랬어. 비디오 너무 감동이야. 그러니까 어떤 거지가 있었어. 근데 그 거지가 밥을 못 먹어가지고 죽을 뻔했어. 근데 그때 왕이 그 길을 거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이랬어.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너는 이제 궁전에 와서 나랑 같이 살 거다. 라고 말했어. 근데 그렇지. 그리고 소년이 따라가다가 이제 왕이 말했어. 네가 나를 따라갈 거면 네가 있는 것을 다 버려야 돼. 다 버려. 왜냐면 그래서 소년은 자기 물건들을 바라봤어. 먼저 깡통. 그 깡통이 없었다면 밥을 못 먹어. 굶어 죽을 뻔했어. 그 다음에 이제 담요를 봤어. 그렇게 바람이 부를 때 담요가 지켜줬지. 근데 그 담요랑 깡통을 버리라는 거야. 너무 심각하지 않아? 그리고 마지막 수저는 제일 아끼는 거였어. 수저가 없었으면 밥도 못 먹었을 거야. 수저를 가장 좋아했어. 근데 그거를 다 버려. 그러니까 왜 버려야 돼? 그냥 나랑 같이 궁궐에 갖고 가면 안 되냐고. 근데 왕의 생각 아니면 말에 바뀌지 않아. 안 돼. 다 버려야 돼. 아니면 넌 아직도 거지로 살 거야? 아니면 나랑 같이 와서 궁궐에서 살 거야? 이거 다 버리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우주 목사님이 말하고 있는 뜻은 감동이죠? 제가 봤을 때 할머니한테 저 영상을 찍어갖고 아이가 매일 보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려는 운동이 이런 거 아닐까요? 우리 자녀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브르타 하는 이유는요, 내가 아는 것을 안다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입으로 말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아는 거라는 거죠. 존중이 뭐야? 하나님이 누구야? 오해? 이것을 내 입으로 말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여러분, 새로운 영상이나 최근에 나온 것도 많은데요. 저는 저렇게 은혜로운 아이의 설교 말씀을 더 찾을 수가 없어서 화질이 좀 저런데도 계속 갖고 다녀요. 선두교에 오면서 기도했어요. 어떤 것들을 가지고 가야 좋을까? 근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운동이, 쉐마 운동이 바로 저런 거 아닐까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저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말할 수 있도록, 표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 처음에 영상의 처음 화면을 봤을 때 여러분 안에 질문을 가졌어요. 질문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해소되셨죠. 어떤 것이 감동이었을까? 내용이 뭐였을까? 왜 할머니한테 들려주고 싶었을까? 어떤 이야기가 들어있을까? 이런 거 하셨죠. 그러면 이제는 저것을 다 듣고 나셨으니 어떤 이야기구나 라고 짝꿍에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짝에게 질문합니다. 하나, 둘, 셋. 자, 빨리 손바닥을 내미셔야 돼요. 빨리. 그래야 질문하지. 대답은 친구 먼저. 자, 친구야. 밑에 있는 분 친구야. 무엇을 듣고 보았니? 자, 위에 있는 사람. 그 이야기는 말이야.
네, 듣고 보셨던 이야기 들려줘 보세요. 짝꿍에게 시작. 어떤 이야기였는지. 네. 네, 좋습니다. 전체 박수 2번 시작. 기회가 된다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자세히 하는 시간을 갖고 시간이 다 되어가니 오늘은 정리를 하면서 나아갈게요. 자,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든 지금 본 영상을 기억하든 기억하는 훈련법 중에 하나는요. 오늘 성경 말씀을 들었어요. 설교를 들었어요. 또 내지는 저런 영화나 영상을 봤어요. 그러면 핵심 단어와 느낌으로 10가지 단어를 메모해서 정리하시는 겁니다. 거지, 밥그릇, 숟가락, 담요, 제일 좋아하는 숟가락, 뭐 이렇게 내가 본 것들, 왕,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오늘 들었던 내용들이 머릿속에 싹 기억이 나기 시작합니다. 더 좋은 방법은요, 오늘 들었던 것에 대해서 가족들이 모이거나 아니면 옆에 있는 짝꿍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요, 나이가 있으시든 젊으시든 혼자서 사는 인구가 많이 늘어나요. 그럼 나 혼자 사는데 나는 누구랑 하냐, 짝이 없어서 안 되겠다. 그런데 전성수 교수님은 저에게 이런 하브루타를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셨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시고 저에게도 전해주시면서 지금은 이제 여러분은 이제 전선수 박사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2년 전에 이제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평안하게 예배하시고 주무시다가 쉬시다가 가셔서 저는 때가 돼서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나 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일이 있을 때마다 스승님 하브루타 시간 필요해요? 스승님 질문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권 선생은 더 이상 나한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브루타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권 선생은 여기 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브루타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하고만 해, 이게 아니라 내 안에 말씀 속에 드는 질문이나 그리고 내가 결정해야 되는 것들은 자꾸 선생님한테 오지 말고 너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봐, 이렇게 제가 받아들이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 있다면 나와 짝이 되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내 안에 질문이 떠올라야 되니까요. 그럼 여러분 이 영상을 보면서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로서 가질 수 있는 질문들은요, 적용하는 질문이에요. 질문을 보면은 도입 질문, 내용 질문, 심화 질문, 적용 질문이 있는데요. 어쨌든 위에서부터 이 질문들을 다 하는 이유는 적용 질문을 만나기 위해서요. 적용 질문이라는 건 뭐냐면 저 영상 봤어, 너무 재밌었어, 그리고 끝났네, 이거 아니고요. 저 영상이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는 내 삶에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에 적용하는 질문들을 여러분 떠올려 보시자는 거죠. 내 삶에 적용하는 질문들 뭐가 있을까요? 제가 가진 질문은 나에게 있어서 수저는 뭔가였어요. 하나님 다 내려놨는데 내가 이것만은 하는 수저는 나는 없냐고요. 저 거지만 있냐고요. 나에게 담요는 무엇이냐고요. 나에게 깡통은 무엇이냐고요. 네. 말씀 속으로 접근했어요. 또 내가 생각하는 임금님과 함께 가는 궁궐은 어디인가? 뭐 멀리 보면 하늘나라일 수도 있지만 내가 일적으로나 비전적으로 생각하는 거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나에게 깡통은 무엇인가? 내가 내 일로 성공하기 위해서 지금 내 성공을 가로막는 깡통은 뭐야? 담요는 뭐야? 수저는 뭐야? 여러분 대부분 이렇게 나쁜 습관적인 부분들이겠죠. 이런 것들을 적용해 보신다라는 거. 이게 적용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내 삶에 적용해 보는 거예요. 나는 과연 할 수 있었을까? 나에게 있어서 걸림돌은 뭔가? 오늘 나에게 하신 말씀은 뭔가? 이것을 질문을 품고 가족들과 너는 어떤 질문이 떠올랐니?부터 물어보는 거죠. 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게 하니까 생각하거나 아니면 어떤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여러분의 질문을 품으시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의 질문을 품으시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품으셨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 영상을 보면서 얻었다는 거죠. 그러니
앞으로도 말씀을 보시거나 영상을 보거나 이런 시간 속에서 질문을 만들어서 주시는 걸 가지고 공통적으로 나눠보시기도 하시고요. 또한 너는 이걸 보면서 어떤 질문이 떠올랐니? 라고 한번 되물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어떡하지? 이거 선두교회에서 베껴온 건데 선두교회 성도들은 하나도 모른다. 나만 안다. 네, 선두교회에서 보셨죠? 보신 분들이 계셔요. 나 안다고 막 다 이렇게 하시고 계세요. 자, 여러분 이걸 보면서 이런 이미지가 나올 때 질문 가져보는 거예요. 저긴 어디냐? 저건 뭐야? 왜 저 사진을 보여주는 걸까? 여러분 안에 떠오르는 모든 질문을 가져요. 그런데 질문을 안 하다 보니까 강사님 나 질문이 안 떠오른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거 육하 원칙에 의한 질문을 가져보세요. 언제일까? 어디일까? 저건 누가 걸었을까? 누가 살까? 왜? 어떤 의도일까? 여러분 육하 원칙에 따른 질문을 먼저 만들어 보세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가서는 질문을 계속 품다 보면 적용으로 가는 질문이 쉬워질 겁니다. 여러분 뭐가 보여요? 어떤 공간인 것 같아요. 저기 나무 같은 게 하나 매달려 있어요. 그쵸? 근데 저런 것들을 볼 때 여러분 자세히 관찰하는 힘을 기르는 겁니다. 그냥 한 번 보지 말고요. 자세히. 문 같은 게 보여요. 그리고 그 문 안쪽에 또 문이 보여요. 바깥에는 네모난 나무 같은 게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네요. 저 나무가 여러분 좀 삐딱하게 걸려 있네요. 누구네 집일까? 그늘도 지고 되게 밝은 날인 것 같네요. 저 나무는 뭘까요? 우리나라 권문정의 집처럼 문패일까요? 이런 질문을 여러분 안에 품어보시는 겁니다. 이미지가 보여질 때 이런 질문을 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어떤 질문이든 하나의 질문만 품으셨다면 그게 궁금해요. 궁금해서 여러분은 찾아보거나 들으려고 하는 의지가 내 안에 생긴다는 겁니다. 질문은 생각하게 하고 질문은 답을 찾게 하기 때문에 앞에서 들은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를 봤더니요. 제가 세게 눌렀더니 2장이 넘어갔어요. 7월 첫째 주에 여러분 홈페이지를 통해서 오렌지 점프 하는 프로그램에 쓰여졌던 말씀이에요. 목사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와 나도 저렇게 성경 공부하고 싶어요. 목사님 저도 주세요. 그리고 선두교회에서도 쓰고 다른 교회 갈 때도 가지고 다닐래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얻었어요. 네. 여러분 매주 자라는 통이지요. 자, 하브르타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저는 이스라엘인이 아니고 탈무드를 깊이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알았어요. 그들이 왜 서로 짝지어 토론하기 시작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지켜 행하고 싶어서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 말씀을 정확히 지켜서 행하려고 보니까 우리 신명기 계속 읽어보셨죠? 알죠? 어떻게 들어가고 나가고 누워있을 때든 일었을 때든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문설주에다가 기록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들은 생각한 거예요. 기록하는데 이렇게 기록해야 돼, 이렇게 기록해야 돼. 기록한 걸 어떻게 걸어야 돼? 이렇게 걸어야 돼? 세로로 걸어야 돼? 가로로 걸어야 돼? 이걸 가지고 몇 날 며칠을 짝지어 토론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지.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하면 가장 근접해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길을 하나 찾았는데요. 이렇게도 아니고 이렇게도 아닌 누가 쳐서 삐딱한 게 아니라 그들이 협의하에 삐딱하게 붙였다라는 거.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그 각도로 기울어지게 붙였다라는 거죠. 이걸 하면서 하브르타하고 토론하고 논쟁하고 그 깊은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2박 3일, 3박 4일 계속해서요. 그렇게 했던 그들의 어떤 말씀을 실천하는 방법에 대한 토론이 지금 시대에까지 이렇게 내려와서 교육과 문화, 이제는 유대인을 넘어서 전 세계 또 한국인 속에는 가장 한국인답게 적용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럼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 들었어요. 옛날에는 문에다 붙이고 뭐 또 미간에 새기고 손목에 메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 요즘 문신하는 게 유행이던데 문신으로 새길까? 이거는 지금 이 나이에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사 가는 집이나 이런 데 가면 저 성경에서 근원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다음 또 말씀이 정확히 생각이 안 나요. 처음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에 창대하리라, 이런 글귀들이 다 저기에서 시작한 것처럼 문이나 벽에다가 이사간 집에 붙여주는 시작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저 혼자 유추를 해봤어요. 아직 정답은 못 얻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시대의 매주자는 뭘까? 제가 선두교회에 들어있는 저것을 보면서 떠오른 제 안의 질문이에요. 이 시대의 매주자는 뭘까? 와, 그게 바로 말씀을 묵상하고 가족들에게 나누는 거네. 가족들과 나누는 거네. 쉐마를 실행하는 거네. 이 시대의 매주자이기도 하구나. 나의 실천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나는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매달거나 목에 매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니, 그것은 내가 간직한다는 거니까 내가 오늘 받은 말씀은 매주 월요일날 아침에 2명 이상에게 이걸 전달해야 되겠다. 이게 제가 실천 적용으로 내 안에 품은 질문과 답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미지나 말씀을 또 정리해서 한 번 더 목사님이 정리를 해주시니까 적용하기가 너무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신명기 4장을 함께 읽고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읽으실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저는 괜찮아요. 계단을 왔다 갔다 하느라 못 봤어요. 괜찮으세요? 영상에 찍혔으면 목사님 삭제. 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영상과 함께 가장 신앙을 어떻게 잘 전수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답은요, 여러분,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건 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내 부모님이 하신 것, 그리고 내가 하는 것, 내 자녀에게로 이렇게 세대 간의 전수가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선두교회 축제에 저는 저희 유점순 권사님과 제 사랑하는 딸을 데리고 왔어요. 엄마가 이렇게 너희한테 전하고 그리고 또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나누려고 해. 그리고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바로 이 신앙의 전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전수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먼저 보여주는 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우리를 질문으로 교육하지 않았고 질문으로 양육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의 여러분과 저는요, 경험으로 배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쳐서 훈련합니다. 쳐서 훈련하고 연단합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먼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들은 문화래. 와, 니네는 문화인데 우리는 쳐서 훈련한다? 근데 여러분, 다행인 건요, 우리가 쳐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때문에 다음 세대는요, 그들은 훈련이 아니라 경험과 문화로 접한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한테 이렇게 했다는 거죠. 내 어머님이, 내 할아버지가, 그리고 내 부모님이 나에게 그렇게 했었어. 그래서 내가 내 자녀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어. 그것을 지금 들으신 여러분들이 해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훈련받으나 그들에게는 문화로 준다라는 의미에서 나라를 잃었을 때는 독립운동가들이 애국자고, 교육을 잃었을 때는 교육을 흔들어가고, 또 종교를 이렇게 또 한 번 말씀의 운동을 이렇게 일으켜가는 여러분들이 저는 이 시대의 선교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요. 자, 이제 무엇부터 시작할까요? 마지막 PT가 없어졌어요. 자, 제가 이야기 해드릴게요. 무엇부터 시작할까요?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나 무엇부터 할까요? 나부터,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출발하시면 됩니다. 다 처음부터 하실 수는 없어요.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다 같이 시작. 나부터,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출발하시는 선두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공감 100배의 강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
강사님께 사랑과 감사와 북돋움의 박수와 함성 다시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사님 괜찮으신 거죠? 저희 지금 모니터 스피커를 제가 좀 치워드리고 공간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나 이렇게 점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 다쳤나 안 보시고 와서 괜찮니? 스피커부터 괜찮니? 보시더라고요. 스피커 괜찮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모시기 힘든 분 모셨는데 또 모셨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지났지만 좀 그 여러분이 주신 질문들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몇 질문 못 나눌 것 같아요. 좀 아쉽지만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지금 또 질문 적으셨는데 못 주신 분들 너무 죄송하고요. 몇 가지만 나눠보고 저희가 뭐 다시 한번 모시든지 아니면 질문에 대한 대답만 가진 영상 서비스를 좀 하든지 저희가 좀 다시 한번 연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이제 간단한 것부터 두 분이 비슷한 질문 주셨어요. 대화를 하려고 해도 단답형으로 그 대답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질문을 해도 그러면 이제 너무 답답하고 대화가 안 이어진답니다. 자, 이럴 때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네.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이었는지가 궁금해요. 질문하신 분. 근데 단답형으로 나올 것이냐 아니면 길게 말할 것이냐는 질문이 단답형으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었어요. 사과가 좋아, 배가 좋아? 배. 과일 중에 어떤 게 좋아? 배. 자, 배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은 사과가 좋아, 배가 좋아? 했을 때는 둘 중에 하나를 결정했어야 돼요. 어떤 과일이 좋아 했을 때는 과일 중에 뭐든지 골라도 돼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배를 좋아하신대요, 여러분. 아셨죠? 네. 배 사와요. 네. 네. 그러니 여러분 질문이 요거 아니면 요거 고를 수 있는 건지를 보시고요. 또 하나의 힌트, 단답형으로 대답을 했어. 근데 나 당신하고 더 길게 얘기하고 싶어,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왜 많은 배 중에서 배가 좋아? 그런 이유가 있어? 한 번 더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예요? 맨 처음에 시작했던 왜 그렇게 생각해? 네. 그런데 그걸 맨날 배를 왜 그렇게 생각해? 이러면 대화 끝나요. 배가 좋구나. 그 많은 과일 중에서 왜 배가 좋은 거야? 왜 배가 좋아? 이유가 있어? 이렇게 말하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겠죠. 이 두 가지 팁으로 대답이 되셨을까요? 네. 네, 질문하신 분이 아니었지만 대답이 나온 거 보니까 답이 되신 것 같아요. 네. 예, 배로 대답이 된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우리 그냥 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아 집사님 가정에서 주셨는데요. 바쁜 일상을 보내는 고등 자녀를 둔 가정입니다. 저녁 밥상을 먹는 게 고작 함께하는 시간인데 강사님의 짧지만 기억에 남는 자녀와의 소통한 경험을 듣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방콕하는 아들을 그냥 두는 게 존중일까요? 괜찮다고 하는 자녀의 말을 배려해 주면서도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이분은 저랑 따로 만나셔야 되겠어요? 자, 여러분 4학년 이상이 되면요, 책에 혼자 있고 싶어 한다라는 책이 너무 많이 쓰여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 아이들뿐만 아니라 외국 아이들도 그래서 크크크 웃었어요. 4학년 이상이 되면서부터 방에 혼자 들어간다. 그리고 문을 닫는다. 그래서 뭐 하는지 살짝 이렇게 보면요, 별거 안 해요. 그냥 누워 있어요. 계속. 별 특별한 거 안 합니다. 그냥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적에 나오는 일들이요, 우리 집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저희 집 아이들도 딱 4학년 이후가 되니까 방에 들어가서 혼자 있고 싶어요. 불 꺼주세요. 혹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어요. 깜깜한데 왜 뒤집어 쓰고 있어? 이러고 있으면 편안하고 좋대요. 그 과정 속이 오면서 자기가 나라는 집, 그동안은 부모님 누구의 생각 이런 걸 들었었는데 나라는 집을 다시 갖고 가는 시간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의 건강한 아이들의 발달 과정에 들어있다. 그러니 걱정 안 해도 된다. 자, 저녁이나 가족 식탁을 하라고 하는데 온 가족이 가족 식탁에 모여서 앉아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있는 집들은 특별한 집이에요. 아무도 경제 생활을 안 하거나 학교를 안 가거나 그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어마어마하게 지위를 이미 확보하셨기 때문에 가시고 싶으실 때 가도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선 온 가족이 식탁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고3일 경우에는 고등학생이 있을 경우에는 더 그렇죠. 가장 어른들이신데 아무 때나 불러내서 밥을 먹여드릴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시간에 앉혀놓고 필요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엄마가 계속 이야기하면요, 관계가 멀어지고 그 저녁에 잠깐 밥 먹는 것도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분위기와 상황을 잘 살펴야 한다라는 거죠. 저희 집도 저녁을 먹는 시간이 다 불규칙합니다. 들어오는 시간이 다 다르니까요. 다 모여서 먹기에는 고등학생은 11시까지 공부를 하고 도서관, 집 옆에 있는 도서관에서 들어오는데 그 시간까지 온 가족이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차례차례로 식사를 하게 돼요. 그리고 주말, 주일날 하루는 온 가족이 교회에 가고 온 가족이 교회에서 돌아오기 때문에 주일날 한 끼 정도는 같이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저는 한국형 하우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세요가 아니라 기회가 될 때마다 하세요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니 아침에 차로 학교에 데려다 줄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아침 시간에 마주쳤을 때 어떤 일이 있는지 이야기하고 묻고, 접점을 딱 어떤 시간이라고, 우리는 금요일 저녁엔 모두 다 모여야 돼, 이 자체가 너무 숨막혀서 저부터도 못할 것 같아요. 금요일 날 딱 정해져 있으면 모여야 돼, 이런 걸. 그러니 아이들의 시간이나 이런 게 방해되지 않는 접점을 만났으면 좋겠고요. 청소년에 관한 이야기는 조금 더 깊어지고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 질문 주신 분은 저하고 개인적인 소통을 조금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여러 질문들이 오늘의 사실 강의가 이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쉐마를 잘하는 방법, 그냥 어떤 순서를 잘 진행하는 대화법을 생각하고 오신 분들은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 아셨죠? 그러니까 쉐마든 무엇이든 모든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기본기를 오늘 알려주시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질문들은 보니까 이 기본기 속에 다 대답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다른 질문을 좀 뽑았는데, 뭐냐면 코로나로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져 듣는 것이 힘든 부모들이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교육으로 저녁에 엄마들하고 육퇴 하브루타를 해요. 육아 퇴근 후 하브루타입니다. 육아 퇴근하고 하브루타. 그래서 그 시간에는 아이들도 가족들도 전부 다 재워놓고 모이는데, 그 시간에 아이들이 없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다가 그 다음에는 내 마음속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나도 이제 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런 시간을 만들어서 힐링을 하게 하는데요. 일단 여러분, 아이들이 이야기를 많이 할 때 그걸 들어줘야 좋다라고 하고, 북돋아줘야 되는데 잠시만 3분만 입 좀 다물고 있어봐, 이렇게 하고 싶어요. 육아기 때 모든 엄마들이 갖고 있는 거, 내가 나쁜 엄마라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엄마들은 그렇고요. 저도 그랬어요. 결혼을요, 엄마가 되고 싶어서 했는데요. 엄마 이거를 잠깐만 3일만 안 들을 수 있으면, 3시간만 안 들었으면 이게 와요. 그거 왜 오냐면 내 안에 에너지가 없어서 그래요. 내가 기쁘고 즐거워야 우리 애는 말도 잘해 막 이렇게 되는데, 내 안에 에너지가 없고 화가 가득 차면요, 누굴 닮아서 저런 참새 100마리를 키우는 것 같아요. 이런 마음으로 바뀌어요. 그러니 여러분, 첫 번째는 내 안에 이걸 들어줄 에너지가 없구나. 그 에너지 없게 하는 거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 그 인간 때문에 그러잖아. 근데 그 인간 때문에 그래라는 마음이 생기는 것도 내 안에 지금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먼저 충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걔가 365일 떠들고 미워요? 아니잖아요. 어떤 날 힘들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리고 어떤 날 더더욱이 참새처럼 들리잖아요. 그게 내가 에너지가 떨어진 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에너지를 먼저 충전하세요. 기도로든 아니면 뭐 맛있는 브런치를 먹든, 어떤 방법으로든 내가 가장 좋아하면서 에너지를 충전하는 방법이 뭔가를 냉장고에 붙여놓고 가장 급하게 내가 가득 차올 때 그걸 하나씩 지우면서 여러분, 내 안에 에너지를 먼저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제가 질문할 동안에 현장에서 그래도 한 분은 좀 이거 혹시 못 적으신 분 가운데 제가 질문 짧은 거 하나 하겠습니다. 또 중복된 질문이 뭐 있었냐면, 아이가 너무 소극적인 경우, 좀 답답한 경우, 닫혀 있는 경우, 그럴 때는 어떻게 물꼬를 트는지. 네, 둘 중에 하나죠. 유전이거나 환경이거나. 애를 탓하시지 마시고 나를 탓하세요. 그 아이는 유전이거나 아니면 지금 환경이 내가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거나, 그럼 이거 둘 다 엄마 탓인가요? 아니요. 근데 유전이 아니거나 환경이 아니어도요, 애가 그냥 기질적으로도 느리거나 과묵하거나 이런 아이들도 있대요. 그래서 이게 유전인가 생각하는 엄마들한테 굉장히 희소식이에요. 너무나 많은 논문 발표가 있어요. 이 아이 기질 자체가 유전과 상관없이 그렇게 조금 느리거나 내성적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치원이나 학교였으면 존중에 대해서 제가 하나 더 얘기할 거예요. 말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도 존중이다. 지금 말하고 싶지 않아요? 혹은 여러분한테 뭔가를 질문했을 때 성인들도요, 대답을 한참 기다렸다가 하시는 분 있어요.
솔직히 저처럼 이렇게 빠른 사람한테는 그분 기다려주는 거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존중의 훈련, 하나님이 똑같이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느리다는 거죠. 느린 대신 여러분, 그 사람은요 실수하지 않습니다. 말에 대한 실수하지 않습니다. 행동에 대한 실수를 빠르거나 민첩한 사람보다 덜 합니다. 그러니 내 아이의 느림 때문에 답답하신 것을 보시던지, 아니면 내 아이의 진중함과 그 다음에 조금 더 실수하지 않는 면, 이런 것을 부각시키든지, 이 둘 중에 하나는 부모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집 둘 중에 하나도 그래요. 오늘 왔기 때문에 누구라고 말하면 제가 안 되잖아요. 네, 오신 김에 좀 가족분들 잠깐. 그러면 이제 딸이 다시는 안 아, 올 네네, 수도 알겠습니다. 있어요. 잘못했습니다. 예, 여러분은 이불을 덮어줘야 되는 시기라서. 예. 여러분은 질문 안 하실 권리도 있고, 또 질문했다고 해서 강사님도 대답 안 하실 권리도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손 들고 바로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한 분만 받겠습니다. 네. 네, 그거는 예 알겠습니다. 우리 네, 집사님. 부모님 일찍 여의고 남동생을 어떻게 잘 보내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되게 마음에 부담도 되시고, 그죠?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쪽으로 되게 많이 가시는 것 같아서, 동생분이 굉장히 좋은 형님을 두셨기 때문에 이미 굉장히 부자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잘 보낼 수 있는지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조금 더 긴 시간이 필요해요, 성도님. 네, 조금 더 긴 시간을 갖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 그냥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거 온 질문 중에 우리가 질문형 이제 대화를 계속 얘기를 했는데, 명령형에서 질문형 바꾸다 보니까 질문형이 계속 갔을 경우에 또한 여기서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요, 예, 맞습니다. 제가 하브르타를 처음 시작했을 때 고민이 됐어요. 저렇게 질문으로 하는 게 존중이 맞는데 질문으로 바꾸려니까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다 질문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부작용이 생겨요. 안 하던 아이한테 얘야, 학교 갔다 오면 가방을 그 문 앞에다 그렇게 놓고 들어오면 다음에 들어온 사람이 어떨까? 그리고 또 네 옷을 오빠가 밟고 들어오면 네 기분이 어떨까? 그랬더니 저희 집 둘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가방 갖다 걸어 이러면 되지. 엄마는 틈만 나면 하브르타 짜증나. 이런 부작용이 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어릴 때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것을 매사에 질문형으로 바꾸려고 하다 보면 내가 말을 못해요. 그러니 감정이 상할 것 같은 거, 그리고 아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봐야 되겠다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존중으로 바꾸자는 게 질문형으로 되도록이면 바꾸세요. 묻고 싶은 것들 지시하는 것보다 질문해서 선택할 수 있게 해야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게 하세요라는 거고요. 나머지는 공감해 주는 것, 존중하는 언어와 표정의 말짓으로 전달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가장 자주 쓰는 말 5개만 지시의 언어를 명령의 언어로 써서 포켓에다 가지고 다니시든지, 아니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냉장고에 붙여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그것을 먼저 할 때 감정이 상하지 않게 지시의 언어로 쓰시는 거죠. 그렇게 실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개인적인 질문, 단답형 질문. 단답형으로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네. 저희가 사람을 모아서 우리 선두교회 젊은 여성 엄마들, 남성 아빠들이죠. 진짜로 그 강사님과 함께 소통하고 수강료도 내고 하는 모임을 저희가 홍보해서 만들면 해주실 거예요? 수강료를 내면 와요. 아싸. 수강료를 내면 제가 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게 제 개인적인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갖고 계시면 저희가 한번 그렇게 또 한번 추진해 볼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쉽지만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함께 출발하는 선두교회가 되면 좋겠고요. 우리 하나님께 또 우리 강사님께 감사하는 박수로 이 모든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